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조한입니다. 오늘은 10-3.3 Energy Transport Velocit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ubsections 10-2 and 10-3, we noted that signals having a frequency higher than the cut-off frequency will propagate in a waveguide with a phase velocity UP given by equation 10-42 and a group velocity UG given by equation 10-43. 자, subsection 10-2.2, 10-2.3 각각 TM 웨이브와 T 웨이브인데 섹션 10-2 자체가 여기죠. General Wave Behaviors Along Uniform Guiding Structure. 그래서 가이딩 스트럭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유니폼하고 일자로 곧게 뻗어 있기만 하면은 그때 일반적인 웨이브 특성 그걸 다뤘던 게 10-2였고요 10-2에서도 10-2.2가 TM 웨이브 10-2.3이 T 웨이브였죠. 근데 TM 웨이브와 T 웨이브에서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었죠.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더 낮으면은 웨이브가 프로패게이트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났었고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만 프로파게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때 UP식이 이렇게 됐었는데 페이지 벨러서리 정의에 의해서 베타분의 오메가인데 그 값이 이렇게 됐었고 이 U는 루트 뮤 엡실론 분의 1이죠. 얘는 unbounded dielectric medium에서의 페이지 벨러서리. 저희가 지금 로슬리스 웨이브 가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웨이브 가이드의 다이렉트릭 부분이 로슬리스인 상황이에요. 다이렉트릭이 로슬리스면은 즉 손실이 없으면은 unbounded medium 즉 컨덕터로 둘러싸이지 않은 즉 웨이브 가이드가 아니라 그 웨이브 가이드를 이루고 있는 다이렉트릭 부분의 그 재질, 그 매질로 이루어지되 굉장히 무한히 넓은 그런 매질을 전파하는 파동의 경우에는 로슬리스 매질이면은 프리퀀시와 무관하게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그때는 페이즈 벨러서리, 그룹 벨러서리 따로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됐었고 물론 이제 그런 벨러서리를 페이즈 벨러서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도 페이즈 벨러서리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래서 U는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U는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는 이렇게 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F가 있습니다. FC는 컷오프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인데 F는 변수죠.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UP, 페이즈 벨러서리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프리퀀시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도 디스퍼시브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리퀀시가 여러 개 섞여있는 그런 시그널이면은 프리퀀시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형이 왜곡됩니다. 디스토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룹 벨러서리 식은 10-43 요거였죠. 10-42, 43 둘 다 TM 웨이브, T 웨이브 둘 다 똑같이 이 식이고요. 뭐 서로 다르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죠. 10-43의 그룹 벨러서리 식도 TM 웨이브, T 웨이브 둘 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디펜던트 하고요. When the concept of group velocity was introduced in section 8-4, it was defined as the velocity of the envelope of a narrow band signal. 자, 저희가 그룹 벨러서리 처음 도입했던 게 섹션 8-4였습니다. 섹션 8-4는 플레인 웨이브이기 때문에 unbounded medium이에요. 이때는 뭐 웨이브 가이드나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니었죠. 근데 이때 왜 이게 도입됐었냐면은 로슬리스 미디어가 아니라 로시 미디엄일 때 로시 상황에서는 플레인 웨이브의 경우에도 페이즈 벨러서리가 프리퀀시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보통 통신에서 어떤 신호 전달할 때 여러가지 프리퀀시 뒤섞여 있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데 프리퀀시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파형이 왜곡된다. 네로 밴드 시그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엔벨롭을 가지고 여기 8-4 그룹 벨러서리 단원인데 만약에 네로 밴드다. 만약에 프리퀀시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두 개로만 되어 있다. 두 개의 프리퀀시만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인데 프리퀀시 차이가 거의 없다. 하나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델타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델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제로로 하는 그런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아주 조금 크고 아주 조금 작기 때문에 이 둘 사이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그널과 이런 시그널 두 개 합쳤더니 이렇게 됐었고 이 형태가 마치 이제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봉투, 이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걸 엔벨럽이라고 하고 이 엔벨럽의 페이즈 벨러서리를 그룹 벨러서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룹 벨러서리 식이 이 엔벨럽의 속도 예를 들어서 뭐 엔벨럽의 제일 꼭대기점 혹은 뭐 제일 낮은 점 이런 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걸 정의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정의했던 이런 상황 이렇게 두 개의 프리퀀시 사실 뭐 두 개가 아니어도 여러 개여도 이 프리퀀시 차이가 거의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로우 밴드 시그널 프리퀀시를 밴드처럼 생각했을 때 프리퀀시가 다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고만고만하면은 프리퀀시가 굳이 두 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로우 밴드기만 하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도했던 이 8-72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을 가지고 방금 10-43도 이렇게 유도했던 거죠. 요식 가지고. 그래서 네로우 밴드 시그널일 때는 그룹 벨러서리 저 식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for signals with a broad frequency spectrum such as pulses of short durations group velocity loses its significance because the low frequency components may be below cutoff therefore cannot propagate and the high frequency components will travel with widely different velocities. 자, 방금 그 그룹 벨러서리 식은 이 네로우 밴드 시그널에 한정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리퀀시가
이렇게 내로 밴드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예를 들어서 1GHz 이걸 중심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UG 구할 때 이 F 여기다가 프리퀀시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 1기가 딱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리퀀시가 이렇게 와이드 밴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F 대입할 때 어떤 값 대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이식 자체가 내로 밴드 기준으로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넓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short duration의 펄스가 그런 경우죠. pulse of short duration 이제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든 이런 애들이 이제 이게 짧아가지고 pulse of short duration인데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 펄스인데 뭐 이미 배우셨거나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프리 트랜스폼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 갖고 있는 여러 프리퀀시의 사이너소이달 시그널, 사인이나 코사인파 여러 개의 시그널을 다 합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짤막해 보이지만 얘를 프리 트랜스폼으로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와이드한 밴드 모양의 프리퀀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프리퀀시가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작은 프리퀀시들은 잘리겠죠. 컷오프 되겠죠. 웨이브 가이드가 마치 하이패스 필터 어떤 특정 프리퀀시보다 높은 그런 프리퀀시만 통과하는 하이패스 필터처럼 작용하니까. 그리고 게다가 컷오프 프리퀀시보다 더 높아서 전파 가능한 프리퀀시의 경우에도 프리퀀시마다 이 전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 밸런스를 할 때 이 네로 밴드의 경우에는 유로네랑 얘랑 거의 비슷한 유로네 두 개 합쳤을 때 이제 이렇게 엔벨럽 형태가 되는데 이 엔벨럽 자체는 뭔가 모양이 일정해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이드 밴드 시그널의 경우에는 디스토션이 일어나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어떤 마루 이런 점을 마루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엔벨럽 자체도 모양이 심하게 왜곡이 됩니다. These wideband signals will then be badly distorted and the single group velocity can represent the signal propagation velocity. 그래서 와이드밴드 시그널의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distortion,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의 싱글 프리퀀시 이용해서 싱글 그룹 벨러스리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신호의 전파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In such cases, we examine the velocity at which energy propagates along a waveguide or energy transport velocity.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어떤 속도로 전파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속도를 energy transport velocity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어떤 속도로 전파되는지. 그래서 energy transport velocity는 웨이브가이드가 아니어도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는 웨이브가이드에 한정해서 energy transport velocity를 이번 서섹션에서 다룹니다. For signal transmission in a lossless waveguide, we define energy transport velocity UEN as the ratio of the time average propagated power to the time average stored energy per unit guide length. 자, 저희는 웨이브 가이드에 한정하고요. 웨이브 가이드 중에서도 로슬리스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때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러스를 어떻게 define 정의하냐면은 일단 에너지에서 EN 따와가지고 UEN으로 딱 쓰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분자와 분모 각각 이런 애들이에요. 일단 분자부터 보면은 where the time average power PGAV 저희 지금 다루는 웨이브 가이드가 지축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축으로 전파되는 파워 의미하는 PG고요. 그래서 얘는 포인팅 벡터 웨이브 가이드의 단면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 있으면은 단면 이 단면인 S에 대해서 면적분 해주고요. 이게 이제 지축인 거죠. 지축. 그리고 이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러스리에도 특정 시간에 어떤 점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점,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시간과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값 말고 그냥 이 웨이브 가이드 전체 이 웨이브 가이드가 1초에 어떤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가 좀 거시적인 그런 걸 알고 싶기 때문에 타임 에버리지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팅 벡터가 아니라 타임 에버리지 포인팅 벡터 면적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되고 분모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얘는 대문자 W고 뭐 프라임도 있고 얘네는 소문자죠. WE는 Electric Energy Density 3단원에서 나오죠. 3단원. WM은 Magnetic Energy Density 6단원에서 나오고요. 에너지 덴서티면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소문자 W로 쓰고 단위 부피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 어떤 부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런 그냥 에너지의 경우에는 대문자 W 써줍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얘는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얘는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죠.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에너지 소문자니까 그 에너지의 밀도고요. 단위 부피당 에너지고요. 그래서 얘네를 부피적분 해주면은 그냥 W가 됩니다. 대문자 W 그 부피 안에 있는 총 에너지. 근데 여기서는 부피적분이 아니라 면적분 해줬어요. 면적분.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러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게 분모죠. The time average stored energy per unit guide length. 웨이브 가이드의 단위 길이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단위가 줄이 아니라 줄 퍼 미터인 거죠. 여기 W, W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쳐가지고 그냥 W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어떤 부피에 대해서 W 그리고 이제 average니까 AV 써줄게요. E와 H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에너지 밀도 자체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이제 평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에너지 밀도 얘를 이렇게 부피적분 해주면은 얘가 이제 WAV인데
이걸 딱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단위 길이당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WAV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어떤 의미인지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이 책에서는 종종 프라임을 단위 길이당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S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부피를 L로 딱 나눠주면은 단위 길이당 부피가 되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부피와 면적이랑 똑같죠. 면적에다가 1m 곱하면은 그게 단위 길이당 부피니까. 그래서 각각식이 이렇게 됩니다. For a particular mode of propagation in a waveguide, we calculate PGAV and omega prime AV from equation 10-93 and 94 respectively and substitute into equation 10-92 to find energy transport velocity. 그래서 이제 각각 요거랑 요거 계산해가지고 요 식에다 딱 대입해주면은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라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라스가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까? 굉장히 좀 뭐 브라이트 하시고 스마트 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한 번에 이해되진 않았었고요. 저는 좀 찜찜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깐 이 포인팅 벡터 단원, 포인팅 벡터 처음 배웠던 이 8-5 섹션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여기서 포인팅 벡터 어떻게 도입했었냐면은 얘네는 그냥 맥스웰 방정식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 2-33, 아직 전기장 자기장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연습 문제로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당연히 이 벡터 H 벡터 아니고 임의의 벡터 A, B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 벡터 아이덴티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건 예전에 포인팅 벡터 할 때 그때 제가 영상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설명 그 더보기 부분에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직접 해보셔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에 대해서 뭐 EX, EY, EG, HX, HY, AG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대입해가지고 비교해보면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을 하고요. 여기랑 여기에다가 각각 맥스웰 방정식 요거 두 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제 얘랑 얘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곱의 미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특히 이제 이 뮤가 뭐 시간이나 위치에 따라 안 바뀌는 심플 미디엄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수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시 쓰면은 2분의 1 안으로 넣어주고 H와 H 다 프로덕트 하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H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J도 J는 시그마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꿔 쓰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W이죠. 얘가 WE, 소문자 WE. 얘는 WM, 얘는 Electric Energy Density, 얘는 Magnetic Energy Density. 그 다음 얘는 오밍 로스예요. 오밍 로스. 줄수로 줄의 법칙, 포인트 폼. 그래서 얘는 단위 부피당 전기 에너지, 얘는 단위 부피당 자기 에너지,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죠. 그리고 얘는 1초당 열로 소모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매질이 이렇게 컨덕티비티, 즉 컨덕티비티가 0이 아니다, 즉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은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치에서 단위 부피당 발생하는 단위 부피당 그리고 1초마다 발생하는 에너지고요. 열 에너지고 지금 보시면 얘네들 전부 다 포인트 폼이죠. 어떤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한다. 항상. 그래서 포인트 펑션 릴레이션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부피 구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인테그랄 폼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E 크로스 H 얘가 바로 포인팅 벡터죠. 점 아니고 이거 사람 이름이죠. Y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P로 바꿔주고 얘네도 뭐 WE, 얘네도 WM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위의 식이랑 차이점은 이 마이너스 부호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얘네들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얘를 이해해 보면은 자, 요거 말고 위에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왜냐면 시그마 양수죠. 이 제곱 양수입니다. 부피 양수죠. 얘는 양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일단 얘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그래서 얘를 만약에 1와트라고 하면은 이런 부피에서 1초마다 1줄의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거죠. 열 에너지가. 손을 대면 좀 따뜻하겠죠. 그리고 이만큼을 4와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4와트 빼기 1와트니까 얘가 3와트가 되겠죠. 이게 3와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피를 감싸고 있는 그 닫힌 표면을 따라서 1초마다 3줄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와야죠? 여기서 와야 됩니다. 여기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얘가 4와트란 얘기는 이만큼이 4와트다. 이 마이너스 제외한 이 나머지가 이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나타내는데 이게 4와트면은 마이너스 제외하면 이게 마이너스 4와트죠. 이게 마이너스 4와트란 얘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에너지 합친 게 1초마다 4줄씩 줄고 있다. 1초마다 4줄씩 줄어가지고 3줄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1줄은 열 에너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저희는 지금 로슬리스 웨이브 가이드 하고 있어요. 로슬리스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값이 0입니다. 웨이브 가이드의 다이렉트릭의 그 시그마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오밍 로스는 없습니다. 요거는 없고요.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요거 대신에 P 딱 써주고 요거 대신에 그냥 소문자 W 써주면 됩니다. 자, 인테그랄 폼 말고 포인트 폼으로 볼게요. 포인트 폼으로 써주면은 그냥 다이버전스 오브 P 얘가 마이너스 델 T 분의 델 소문자 W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보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전류와 전하의 관계,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J는 마이너스 델 T 분의 델 로. 얘도 이제 포인트 폼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점에서 전류가 발산한다. 이거 전류 밀도죠. 커런트 데서티. 전류가 발산하면은 그 점에서 전류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전하가 줄겠죠. 전하가 준다. 이게 만약에 양수다. 발산한다. 전류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이게 양수니까 이게 음수죠. 그러니까 전하가 줄고 있다. 형태를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전류 관련돼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식도 있지만 요거 말고 로 U 이런 식도 있죠. 여기서 로 값이 여기는 로 전하 밀도고요. 이 U는 속도 벡터고. 그래서 이제 전류와 전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에너지 데서티에다가 U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존에 아는 식에서 뭔가 비교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뭐냐면은 와트 퍼 제곱미터 혹은 와트를 줄 퍼 세크로 바꾸면은 줄 퍼 세크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단위 면적을 통해서 1초당 지나가는 에너지예요. 어떤 면적을 1m의 면적을 1초 동안 지나가는 에너지. 물론 이제 벡터니까 방향도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줄 퍼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단위를 비교해보면은 얘가 미터 퍼 세크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퀄리테이티브하게 개념적으로 생각해봐도 얘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밀도의 흐름이에요. 에너지 밀도의 흐름인데 에너지 밀도로 딱 나누면은 흐름만 남겠죠. 혹은 포인트 폼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하던 곳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참고로 저 이번 섭섹션에서는 이렇게 포인트 폼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동반하고 있는 인테그랄 폼, 어떤 스트럭처 폼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게 12다. 이 포인팅 벡터가 와트 퍼 제곱미터고 면적분하니까 이제 제곱미터 곱하면 와트거든요. 다른 말로 줄 퍼 세크. 그리고 원래 W 자체는 줄인데 프라임 붙으니까 단위 길이당 W니까 줄 퍼 미터예요. 줄 퍼 미터. 그래서 단위도 미터 퍼 세크가 잘 나오고요. 얘가 만약에 12다. 이게 만약에 10이다. 이게 만약에 3이다. 그러니까 12 줄 퍼 세크, 3 줄 퍼 미터다 하면은 4 미터 퍼 세크 나오는데 웨이브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면을 한 단면을 1초마다 12줄이 통과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에너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딱 통과했다. 1초에 12줄이 통과했다. 그랬더니 미터당 3줄의 에너지가 생겼다. 그러면 12줄이 되려면 4m겠죠. 4m.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에너지의 속도가 4m/s가 되는 거죠. 1초 동안 12줄이 들어왔는데 4m만큼 진행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6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0-6 Determine the energy transport velocity of the TMN mode in a lossless parallel plate waveguide. 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섹션 10-3에 속해 있는 parallel plate waveguide고요. 그 다음에 로슬리스죠. 저희는 에너지 트랜스포트 밸런스를 쓸 때 로슬리스 경우만 다루고요. 그리고 TM 모드인데 이제 N이죠. N. TMN 모드. 얘의 에너지 트랜스포트 밸런스를 구해봐라. 자, 그럼 저희 배웠던 그 식에다가 정의식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UEN 얘가 WDS S에 대해서 분의 똑같은 S에 대해서 PDS죠. 근데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average 여기도 average 이렇게 붙습니다. 자, 분자부터 해보죠. PAV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값이니까 T분의 1 그 다음에 뭐 T부터 T 플러스 T까지 이 소문자 T를 그냥 0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고요. 0부터 T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PDT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P가 몇이었냐면은 2 크로스 H인데 여기 있는 2랑 H 얘네들 인스탄테니어스 값들이에요. 페이저 값들이 아니라. 그래서 인스탄테니어스 익스프레션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저로 치면은 페이저 2에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거 요거의 리얼 파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얼 파트 오브 H 페이저에다가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2가 만약에 3디멘셔널 페이저가 아니라 2디멘셔널 페이즈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만약에 3디멘셔널이라고 하면은 얘는 2디멘셔널에다가
다시 이제 2의 마이너스 감마지 곱해줘야죠. 혹은 애초에 만약에 PAV 이거 알고 있다. 사실 이거 배웠었죠. 2분의 1 리얼 파트 E 크로스 H 스타였죠. 이거 바로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요식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3디멘전을 상태로 할게요. 어차피 이식 유도하는 거라 E가 몇이고 H가 몇이고 신경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자, 일단 리얼 파트란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것의 리얼 파트다 하면은 요거랑 이것의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리얼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수수가 A 플러스 JB다. 그러면 리얼 파트가 A잖아요. 근데 A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A 플러스 JB의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A 플러스 JB 더하기 A 마이너스 JB니까 JB 이렇게 사라지고 반으로 나눠주면 A가 딱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의 리얼 파트는 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얘도 마찬가지. 2분의 H2의 Jωt 더하기 H2의 Jωt의 켤레 복수수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크로스곱을 합니다. 크로스곱을 딱 해주면은 4분의 1 앞으로 써주고 2개 항 곱하기 2개 항이니까 총 4개 항 나오겠죠. E 크로스 H2의 EJωt. 얘만 벡터고 얘는 스칼라니까 얘랑 얘는 스칼라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도 써주면은 지금 이제 요거 한 거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로스곱 안 해줬네요. 자, 크로스곱 써주기 전에 이 부분 이렇게 지워지죠. 왜냐면은 2의 마이너스 Jωt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죠. 어차피 사라질 거 좀 지워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가로 없애주고 이렇게 스타 붙여주고 크로스곱으로 바꿔주고요. 얘도 켤레 복수수 풀어 써주면은 E 스타 크로스 H 스타 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Eωt죠. 가로 크게 써주고. 자, 그런데 보면은 얘랑 얘가 지금 켤레 복수수 관계고요. 얘랑 얘도 켤레 복수수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여기다가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A 플러스 JB의 리얼 파트나 A 플러스 JB의 스타의 리얼 파트나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앞에 거 써줄게요. 이거 딱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랑 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니까 2배의 리얼 파트 해주고 이거 쓰나 상관없습니다. 얘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나누기 4 있죠? 나누기 4 써주고 그러면 리얼 파트니까 서로 묶어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2분의 1 리얼 파트에 E 크로스 H 스타 더하기 E 크로스 H에다가 2의 JEωt. 그래서 E 크로스 H를 이렇게 페이저들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이제 얘네 가지고 0부터 t까지 적분해서 t로 나누는 거니까 0부터 t까지 적분해서 t로 딱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페이저이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적분이죠. dt. 타임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그냥 그대로 t입니다. t.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적분하면은 앞에 거는 2분의 1에 E 크로스 H 스타에다가 t 해서 0부터 t 해주고 t분의 1로 딱 나눠주면은 하나만 하죠. 이거 자체가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오일러식 쓰면은 코사인이랑 사인이죠. 근데 코사인이랑 사인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0입니다. 아니면 그냥 복소수 상태로 적분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E 크로스 H 이렇게 쓰고 적분하면은 J2ω 분의 1 2의 J2ωt 0부터 t까지. 그럼 이제 상수 부분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요거 적분하면은 2의 J2ω 대문자 t 빼기 2의 J2ω 0인데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니까 여기다가 딱 t를 곱하면은 2파이 나오죠. 앞에 2도 있으니까 2의 j 4파이. 근데 이제 2의 j 세타 함수, 이런 함수 보면은 주기 갖고 있죠. 2파이 주기 갖고 있죠. 따라서 얘가 2의 j 2파이 혹은 2의 j 0 다 같습니다. 따라서 얘랑 빼주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 적분해봤자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PAV죠. 그래서 칠기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E랑 H는 이거 페이저 값 넣으면 되죠. 페이저. 지금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니까 E는 몇이냐면은, 자, 이 벡터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문제를 보면은 로슬리스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인데 TMN 모드죠. 그러니까 TM 웨이브예요. 따라서 TM 웨이브인, 즉 로슬리스 TM 웨이브인 10-3.1 여기 나와있는 식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3개죠. E랑 H 10-63, 64, 65 요거 3개. 저는 미리 적어놓은 요거 3개 갖다 쓸게요. 자,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는 지금 G 컴포넌트,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니까 AG 벡터, AX 벡터, AY 벡터 곱해가지고 E랑 H에다 넣으면 되느냐 하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E고 H인데
얘는 지금 E0, H0, E0예요. 이 제로랑 제로 없는 거랑 차이점은 얘는 3디멘셔널 벡터 페이저고 얘네는 2디멘셔널 벡터 페이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 벡터 대신에 E0,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H도 H0, 2의 마이너스 감마지. 그런데 이제 스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타 처리해주고.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라셀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파게이션 모드예요. 이벤세인 모드가 아니라 프로파게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 감마 값이 J베타입니다. 이게 J베타. 여기는 얘도 J베타. 따라서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두 개 크로스곱 하면은 그냥 얘랑 똑같습니다. E0 크로스 H0 스타. 이거랑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지워버리고 얘로 대체해줄게요. 자, 이렇게 대체하면은 이제 대입하면 되죠. 2분의 1 리얼 파트. 자, E 먼저. 이거 이 두 개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써줄게요. 그러면은 AY에 가로 열고 이제 요거 딱 넣어주고요. 이거 넣어줄 때도 이 감마가 프로파게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J베타 이렇게 바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G 요거 딱 넣어주고 크로스 프로덕트 H0 스타 AX 요거에 이 전체 스타인데 AX 스타 해봤자 그냥 AX고 H 오메가 엡실론 AN 코사인 다 실수죠. 따라서 J에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풀어주고 이 J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이제 크로스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곱 해주면은 PAV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PAV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DS가 에너지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플러스 G 디렉션으로 통과하고 있으니까 저 DS가 그러니까 DSAG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AG 벡터랑 닷 프로덕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물에서 AG와 수직한 그런 성분은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Y, AX면은 마이너스 H죠. 그런데 AG, AX 하면은 AY죠. 따라서 얘네들 곱한 거는 결국에는 스칼라 프로덕트, 이 닷 프로덕트 되면서 수직이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Y, AX니까 마이너스 AG. 나머지 그대로 써줄게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3개 J 2개죠. 그럼 플러스죠. 다시 쓰면은 AG H제곱분의 베타 오메가 엡실론 AN 제곱 코사인 제곱 B분의 M파이어에. 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리얼 파트 해주고 2분의 1 하면 되죠. 아, 그리고 아까 여기서 크로스곱 했을 때 결국에는 이 AG와 수직이어서 지워버렸던 이 성분 있잖아요. 얘는 애초에 이렇게 크로스곱 하면은 다 실수고 여기 J 빼고 다 실수기 때문에 결국 순수하게 허수 나와서 리얼 파트로 딱 취하면은 사라집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러모로 사라질 애인 거죠. 어쨌든 사라지고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사라지고. 자, 이거 리얼 파트 하면은 이미 다 실수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리얼 파트 없애주면은 딱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써주면은 PAV 요거 딱 써주고 그 다음 DS 벡터면 이렇게 DSAG인데 이제 다 프로덕트 하면은 AJG 사라지겠죠. 그래서 스칼라 DS로 바뀌고 DS는 이렇게 플러스 지축 방향의 수직인 이런 면이니까 DXDY죠. DS 대신에 DXDY 인테그랄도 두 개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DX는 몇부터 몇까지 DY는 뭐부터 몇까지죠? 지금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야 되니까 DY는 0부터 B까지고요. 이게 이제 위판 아래판 플레이트 사이 간격이죠. DX는 애초에 10-3 이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에서는 X 디펜던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폭이 무한히 길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통과하는 그 양이 인피니트 하겠죠. 발산하겠죠. 따라서 그냥 임의의 길이로 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폭 W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미 W라는 문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W 말고 다른 걸로 해줄게요. 예를 들어 뭐 L로 써주겠습니다. 대문자 L 0부터 L까지. 자, 참고로 책의 풀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for a unit with 그냥 1로 해줬습니다. 1로. 그런데 L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L로 해줄게요. 자, 그럼 X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주면은 저희 X 디펜던스가 아예 없죠. 따라서 그냥 0부터 L까지 접근해주면은 그냥 L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DX랑 인테그랄 지워주고 곱하기 L 2분의 1 대신에 이제 2분의 L 써줬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적분도 코사인 제곱이죠. 일단 상수 밖으로 빼줄게요. 상수 밖으로 빼주고 코사인 제곱 B분의 M파이어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 적분 계산하면은 2분의 B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 되는데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해도 0 되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야지만 0이 되는데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해도 0 됩니다. 근데 심지어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사인 제곱 x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죠. 따라서 주기가 절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b분의 n파이가 y에 곱해져 있으니까 b분의 n파이가 곱해지니까 n파이분의 p 이게 주기가 되죠. 파이 이렇게 지워지면은 n분의 2b 이게 주기인데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주기까지만 적분해도 0 나오고요. 그러니까 0부터 n분의 b까지만 적분해도 0 나오고 근데 이제 코사인 제곱이니까 또 절반이 돼가지고 2n부터 b까지 적분해도
2분의 1 부분이 살아남겠지만 이 코사인 EX 부분은 0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0부터 B까지면은 2n배죠. 2n배. 당연히 이제 코사인 부분 0 나와서 그냥 2분의 1만 남기 때문에 2분의 1 적분하면 0부터 B까지니까 그냥 2분의 B죠. 2분의 B. 정리하면은 4분의 LB.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S가 L 곱하기 B 모양. 자, 이번엔 WAV 이거 해볼게요. 자, 이 WAV 얘도 T분의 1 0부터 T까지 WD 이렇게 되죠. 그 W가 WE 더하기 WM DT, 그리고 얘네가 2분의 1 엡실론 2제곱, 얘는 2분의 1 뮤 H제곱, 그리고 이때 E와 H 얘네들 인스탄테니어스죠. 순식값. 그리고 이제 2분의 1 엡실론 E 닷 E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뮤 H 닷 H. 이 벡터 H 벡터 얘네들 인스탄테니어스 값들이고요. 따라서 다시 쓰면은 2분의 1 엡실론. 자, 아까 이 PAV 이거 구한 과정이랑 비슷한데, 자, 얘는 인스탄테니어스인데 저희는 페이저를 알고 있으니까 이 벡터 페이저 여기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이렇게 리얼 파트 취해가지고 인스탄테니어스 만드는 거죠. 얘가 지금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해주고요. 자, 그런데 리얼 파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이것의 리얼 파트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의 리얼 파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켤레 복수수, 이렇게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켤레 복수수끼리 더하면은 복수수 부분 사라지고 리얼 파트 2배가 될 텐데 반으로 나눠주니까 이제 리얼 파트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고요. 자기 자신과 다 프로덕트 해주면은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2개 곱하기 2개니까 분배하면은 총 4개의 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얘랑 얘죠. 두 번째는 얘랑 요거, 세 번째는 이제 얘랑 요거, 네 번째는 이 뒤에 있는 애들끼리 요거랑 요거. 물론 이제 중간에 다 프로덕트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하기로. 자, 일단 이 2의 j 오메가 t 여기 스타 해주면은 2의 j 오메가 t 곱해주면 사라지죠. 따라서 얘네 좀 지워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라지죠. 이거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보면은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죠. 그리고 이거랑 이걸 봐도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과 그것의 켤레 복수수 더하면은 리얼 파트의 2배가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리얼 파트의 2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리얼 파트나 이것의 리얼 파트는 어차피 똑같죠. 왜냐면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니까. 켤레 복수수 관계는 리얼 파트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안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이 앞에 거 써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둘이 켤레 복수수 관계니까 2배의 리얼 파트 써주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것도 합쳐가지고 2배의 리얼 파트 요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4분의 1 다 같이 정리해주면은 2분의 1 리얼 파트 또 묶으면은 이거랑 이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이것도 정리하면은 이렇게 2의 j 2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를 0부터 t까지 적분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은 지금 페이저거든요. 여기 얘네들은 인스탄테니어스겠지만 여기까지 인스탄테니어스인데 여기부터 얘네들 페이저죠. 페이저면은 타임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 디펜던스 없고 타임 디펜던스 없는데 이제 이 부분 타임 디펜던스 있죠. 그리고 여기 2의 j 오메가 t 이거 0부터 t까지 적분하면은 0 나오죠. 0. 따라서 평균에서는 이 타임 에버리지에서는 이 부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0부터 t까지 적분해서 t로 딱 나눠주면은 그럼 그냥 곱하기 t가 되고 나누기 t니까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W2의 에버리지고, 마찬가지로 WM의 경우에도 H 닷 H 스타 얘는 페이저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리고 저희 여기 2분의 엡실론 안 곱했거든요. 여기 2분의 엡실론 곱해줄게요. 여기도 2분의 뮤 곱해주면은 그럼 4분의 엡실론, 얘도 4분의 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도 이제 다시 써주면은 이 벡터 대신에 2제로 2의 마이너스 감마 g 다 프로덕트 2제로 스타 2의 마이너스 감마 스타 g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모드니까 감마가 j 베타인데 여기 감마고 감마 스타니까 즉 j 베타고 마이너스 j 베타니까 곱해지면 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딱 요거죠. 어떤 벡터에다가 그 벡터의 켤레 복수수 벡터 내적하면은 그 벡터의 매그니튜드의 제곱 나오니까,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에 4분의 엡실론 곱하면 되고 얘도 4분의 뮤 같은 이유로 h0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아까 썼었던 10-63, 64, 65 얘네 이용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좀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로 벡터 매그니튜드의 제곱이면은 여기는 감마도 j 베타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는 j 제외하고 나머지 실수죠. 여기는 전부 다 실수고, 따라서 매그니튜드 구하면은 이만큼의 제곱 더하기 이만큼의 제곱 하면 되죠. 따라서 제곱해주면은 베타 제곱 h 제곱 an 제곱 코사인 제곱 an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엡실론 곱해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4분의 뮤에다가 h0 매그니튜드의 제곱인데 하나밖에 없죠. h 오메가 엡실론 an 코사인 다 실수고 j만 허수니까
제곱이니까 매그니튜드 취하면은 그냥 J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제곱하면은 오메가 제곱, 엡실론 제곱, H 제곱, AN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WAV고요. WAV고 적분해줍니다. 적분 마찬가지로 dx dy죠. dx dy 인테그랄 두 개 적어주고 x는 0부터 l까지, y는 0부터 b까지. 자, 일단 x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0부터 l 적분 대신에 그냥 l 곱해주면 되죠. l 곱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은 여기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부분만 디펜던스 가지고 있고 0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얘네들 전부 다 2분의 1 나오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지워버리고 사인 제곱도 지워버리고 다시 코사인 제곱 지워버리고 이런 적분 대신에 그냥 2분의 b를 곱해주면 됩니다. 2분의 b.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보시면은 an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h 제곱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h 제곱 이렇게 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엡실론 있고요. 뒤에 4분의 뮤 h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엡실론 제곱 an 제곱. 자, 그런데 베타 제곱 더하기 h 제곱은 자, 저희 h 제곱이 뭐였냐면은 얘가 k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었죠. 그런데 지금 감마가 j 베타이기 때문에 더하기 감마 제곱 대신에 빼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베타 제곱 넘기면은 이 부분이 k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 대신에 k 제곱.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 제곱이니까 엡실론 제곱에서 이제 하나만 갖다 쓰면은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이어서 k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k 제곱 엡실론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죠. 따라서 엘렉트릭 에너지랑 그 다음 매그네틱 에너지가 같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하니까 2분의 1이 되고 다시 여기 앞에 2분의 BL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4분의 1 BL 엡실론 AN 제곱 K 제곱 H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분자 분모 정리해주면은 4분의 1 4분의 1 사라지고 L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죠. AN 제곱도 사라지고 H 제곱분의 1도 사라지고요. 엡실론도 하나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 K 제곱분의 오메가 베타 이렇게 됩니다. 책이랑 똑같이 나왔죠. 자, 마저 이 부분 해주면은 자, K를 K 곱하기 K로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K 곱하기 K 분의 하나는 오메가 하나 베타 하면은 K가 이게 이제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루트 뮤 엡실론 분의 1이 되죠. 자, 그리고 10-38 10-38이면은 프로파게이션 모드일 때 그때 베타 값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거 적용합니다. 10-38 10-38 이거 적용하면은 베타 자리에 딱 넣어주면은 KK 약분되면서 결국 딱 이렇게 됩니다. 다시 써주면은 여기 이 부분이 unbounded medium에서의 벨라셀이죠. unbounded medium이 로슬리스이기만 하면은 프리퀀시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 나오죠.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나오면은 디스퍼시브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 벨라셀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벨라셀이나 혹은 페이즈 벨라셀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그냥 이렇게 U 루트 1-F분의 FC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보시면은 여기 이퀘이션 10-43 UG 그룹 벨라셀이와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we recognize that the energy transport velocity in equation 10-104 요거 is equal to the group velocity given in equation 10-43. 그 프리퀀시의 밴드가 이렇게 얇지 않은 와이드 밴드 스펙트럼에서는 그룹 벨라셀이라는 이런 개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포트 벨라셀리를 구해봤는데 그런데도 그룹 벨라셀리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예제 푸는데 좀 길었는데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좀 차근차근 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길게 했고요. 하나하나 안 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 딱딱딱 건너뛰면서 직접 해보시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딱 대입해가지고 직접 해보시고요. 이어서 10-3.4 Attenuation in Parallel Plate Waveguide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4 Attenuation in Parallel Plate Waveguides. Attenuation이니까 Attenuation Constante 다룹니다. 로스에 관해서 다룬다는 얘기죠. Attenuation in any waveguide, not just the parallel plate waveguide, arises from two sources, lossy dielectric and imperfectly conducting works. 자, 웨이브가이드에서 로스가 일어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릭 매질 자체가 로슬리스가 아니라 로시, 손실이 있거나 혹은 컨덕터, 특히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스킨 이펙트 때문에 컨덕터 중에서도 이 다이렉트릭과 맞닿아 있는 컨덕팅 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그 컨덕팅 월이 퍼펙트 컨덕터가 아니라 임퍼펙트 컨덕터면은 그러면 로스가 있겠죠. 자, 보통 로스 다이렉트릭이 시그마 값이 0이 아닌 다이렉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그마 값이 0이면은 이게 컨덕티비티니까 전류가 아예 안 흐르고요. 만약에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면은 전류가 약간 흐르면서 손실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뭔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류 말고도 다른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다이렉트릭이라고 할 때 다이렉트릭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면서 오믹 로스, 그러니까 imperfectly conducting wall에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이제 오믹 로스죠.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 때문에 생기는. 그런데 이 다이렉트릭에서는 만약에 다이렉트릭이 로스이다, 그래서 미세하게 전류가 흐른다. 그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 때문에 오믹 로스가 있고요. 전류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그 말고도 다른 로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던 게 이런 부분인데요.
어디냐면은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처음으로 언급됐던 7-7.3 섹션 Source Free Fields in Simple Media 이 부분이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7-7 끝난 다음에 여기부터 만약에 이제 심플 미디엄이 컨덕팅이다, 즉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다, 이때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설명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j 오메가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 자체를 엡실론 C 보시면은 이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수거든요. 왜냐면은 실수부랑 허수부 있으니까. 그래서 컴플렉스에 C 따가지고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이렇게 엡실론 C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수수 때문에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정확한 식이고요. 정확도는 있지만 구체적이진 않죠. 엡실론 1'이 무엇인지 엡실론 2'이 무엇인지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좀 부정확하지만 간단한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로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값이 만약에 0이면은 로슬리스 미디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로슬리스 다이렉트릭이 되는 거고, 시그마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다, 즉 컴플렉스 퍼미티비티의 허수 파트가 0이 아니다, 이러면은 로스가 있는 거예요. 즉 로스 미디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이제 이 시그마 값 컨덕티비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덕티비티라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오믹 로스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로스 다이렉트릭 미디어에서 그 로스, 손실이 바로 이 오믹 로스 의미하는 거구나. 시그마 값이 0이 아님으로써 생기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진짜 오믹 로스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이거 말고 좀 더 정확한 식이 요거예요. 이제 위의 식에서 이 허수 파트가 로스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수학적으로도 이 컴플렉스 퍼미티비티의 허수 파트가 로스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로스가 사실은 오믹 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오믹 로스뿐만 아니라 댐핑 로스도 있습니다. 댐핑 로스. 이 댐핑 로스를 주로 작용하는 게 저희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가 2.45GHz, 즉 물이 잘 댐핑하는, 즉 음식물에 담긴 수분이 잘 댐핑 로스를 일으키는 그런 프리퀀시가 이제 2.45GHz여서 그 기가헤르츠를 사용하는 그 전자제품이 전자렌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댐핑 로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그거에 관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시려면은 꽤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고체 물리를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고체 물리 자체가 알아야 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저희 책에서도 다이렉트릭의 댐핑 로스에 관해서 막 따로 쓰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궁금하시다 하면은 공대 전자기학 대학원 책 중에 발라니스의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엘렉트로매그네틱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섹션 2.9 보시면은 컴플렉스 퍼미티비티랑 컴플렉스 퍼미어빌리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 부분이 로스를 의미해가지고 오히려 시그마 자체를 엡실론 2'에 오메가 곱해서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시그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 뭐 구리의 컨덕티비티, 뭐 철의 컨덕티비티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프리퀀시에 대한 디펜던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식은 다이렉트릭을 위한 식이기 때문에 구리나 철 같은 메탈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식 같고요. 다이렉트릭 물질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다이렉트릭 물질,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인터넷에 만약에 뭐 검색을 했는데 컨덕티비티 값이 몇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값은 이거랑은 다른 값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책에서는 그냥 이 값이 그냥 단일한 숫자로 프리퀀시 디펜던트 하지 않은, 프리퀀시에 영향받지 않는 그냥 상수로 보통 문제에서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로스 다이렉트릭의 컨덕티비티 값 나오면은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있다. 오믹 로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댐핑 로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냥 상수로 주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컨덕티비티로 다룬다. 자, 다시 돌아와서 Losses modify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within the guide, making exact solutions difficult to obtain. 자, 로스가 있으면은 이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를 변형시킵니다. modify, 변형시켜서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However, 그렇지만 in practical waveguides, the losses are usually very small, and we will assume that the transverse field patterns of the propagating modes are not affected by them. 자, 원래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면은 정확한 솔루션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브 가이드 적용할 때, 실생활에 사용할 때, 혹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연구할 때 웨이브 가이드의 이런 로스가 굉장히 작아서 여전히 프로파게이팅 모드에서 필드의 트랜스버스 패턴이 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트랜스버스 필드 패턴스니까 트랜스버스면은 저희 지금 웨이브 가이드가 지축 방향으로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X나 Y 컴포넌트 얘기하는 거죠. Real part of the propagation constant. propagation constant 감마 말하는 거죠. Now appears as the attenuation constant which accounts for power losses. 감마가 파워 로스 설명을 하고요. The attenuation constant consists of two parts. 자, 알파는 알파 D 더하기 알파 C. Where alpha D is the attenuation constant due to losses in the dielectric and alpha C is the due to ohmic power loss in the imperfectly conducting walls. 그래서 이제 알파를
다이렉트릭에 해당하는 부분과 컨덕팅 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We will now consider the attenuation constant for TEM, TM and TE modes separately. 자, 그래서 이제 TEM, TM, TE 모드에서 각각 이런 attenuation constant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 modes. The attenuation constant for TM modes on a parallel plate transmission line has been discussed in subsection 9-3.3. 이거 오타요. 9-3.3에 왔습니다. 9-3.4는 없습니다. From equation 9-90 and table 9-1 we have approximately. 자, 저희가 이미 9단원 subsection 9-3.3에서 TM 모드일 때 attenuation constant 이미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긴데요. 9-3.3 attenuation constant from power relations.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attenuation constant 알파죠. 알파를 감마의 리얼 파트, 애초에 여기 9-3 섹션 자체가 제네럴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 감마 값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감마가 알파 플러스 j 베타인데 이 감마 값이 RLGC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리얼 파트 취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0-3.4 섭섹션 10-3.4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웨이브 가이드가 로우 로스일 때거든요. 로스이긴 한데 다이렉트릭이 전류가 잘 안 통하고 손실이 적고 컨덕터도 꽤 준수한 굿 컨덕터여서 손실이 적은, 당연히 저희가 일상생활에 웨이브 가이드 쓸 때 손실이 적은 걸 써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10-3.4 거기 부분도 로우 로스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감마의 제일 일반적인 식이에요. 감마의 제일 일반적인 식. 로스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요거의 리얼 파트에다가 로우 로스 적용하면은 저희 하고 있는 10-3.4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서 원하는 알파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알파 값 이렇게 안 구하고 파워 릴레이션을 통해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일단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The attenuation constant can also be found from a power relationship. 전력 관계로부터 attenuation constant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자, infinitely long transmission line이 있습니다. 무한히 길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9-40 A, B처럼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V 페이저와 I 페이저 이렇게 플러스로만 표현이 되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마이너스 감마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식을 적용할 건데 보통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플러스 방향이랑 마이너스 방향 둘 다, 그러니까 입사파랑 반사파, 그러니까 둘 다 정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랑 반사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 둘 다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선 그냥 편의상 플러스 기호는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감마에다가 알파 플러스 j 베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I0 플러스 G0분의 V0 플러스로 쓸 수 있죠. 이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9-41 부분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G0 값 처음 배울 때 이때 나옵니다. G0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데 이 G0가 뭘로 정의가 되냐면은 이걸로 정의가 됩니다. G0가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류 페이저분의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 페이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I0 플러스를 G0분의 V0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플러스 기호 빼버린 다음에 I0 위치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The time average power propagate along the line at any G, 어떤 임의의 G 위치에서 라인을 따라서 전파되고 있는 파워의 시간 평균값 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트랜스미션 라인이 이렇게 있다.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축이 있는데 이렇게 지축 따라서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임의의 G 위치에서, 얘가 G라고 할게요. 이 위치에서 파워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랜스미션 라인이 무한히 길다 그랬죠. 무한히 기니까 이 무한히 긴 이 부분에 이 G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파워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식 아시죠?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리얼 파트, 일단 이 VG는 V0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스타가 있죠. I의 경우에는 원래는 G0분의 V0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 G 이렇게 되는데 스타가 있으니까 컨주게이트 처리해주면은 G0와 V0에 스타 붙여주고 베타 앞에 마이너스 뭐 붙여줘야죠. 계산을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J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J 베타 서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타 부분이 사라지고요. 베타 부분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지니까 마이너스 2 알파지죠. 마이너스 2 알파지 뒤에 거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V0 스타니까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곱해주면은 그 복소수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리얼 파트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분모를 실수화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 분모에 이렇게 G0 곱해줘요. 그럼 분모도 마찬가지로 G0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고, G0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니까 이렇게 리얼 파트 R0 더하기 JX0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캐릭터리스틱 레지스턴스랑 캐릭터리스틱 리액턴스 이렇게 실수 버수고 나눈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하면은 얘네들이 이미 다 실수죠. 따라서 RG로만 남습니다. RG로. 따라서 리얼 파트 지워주면서 RG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딱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어떤 임의의 G 위치에서 그 나머지 오른쪽 부분으로 전달되고 있는 파워니까 1초당 에너지, 즉 전력이죠. 그것의 시간 평균값,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PG가 얘가 G라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전달하고 있는 1초당 에너지죠. 그거의 평균값.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100W를 보내고 있어요. 100W.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80W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로드에, 물론 이제 무한히 길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에너지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트랜스미션 라인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100을 보냈으면 손실 없이 100이 도착하면 좋아요. 그래서 100W로 모터를 열심히 작동시키거나 전구를 키면 좋을 텐데, 나는 100W를 보냈는데 이런 점에서는 보내지고 있는 게 100W였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느 순간 80W만 지금 보내지고 있다. 그러면은 20W가 여기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G축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음수인 거죠. 음수. G로 편미분했을 때 이게 음수다. 이게 음수면 이게 양수죠. 전체는. 이게 바로 per unit length, 단위 길이당 time average power loss, 전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가 G인데 이 위치에서의 이제 PG, 요거 편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은, 그러면 단위 길이 여기 1m 이렇게 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의 전력 손실 PL이 나옵니다. PLG.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PG 이미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미분할 때 여기 마이너스 2알파가 생기죠. 근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냥 2알파입니다. 2알파. 그래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자기 자신에다가 2알파가 곱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로 정리하면은 2PG분의 PLG,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전력 관계로부터 알파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9-90 요 식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9-90 식이 이 예제 9-4 이 A번 풀이에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Use equation 9-88 요 식이죠. To find the attenuation constant of a lossy transmission line with distributive parameters RL, GC. 자, 여기 섹션 9-3 섹션이 패럴 플레이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모양, 제너럴한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미션 라인 종류 상관없이 그냥 RL, GC 값으로 주어졌어요. RL, GC 값 뭔지 아시죠? 이런 모양 갖다가 RL, GC 설정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론 전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RL, GC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로스의 트랜스미션 라인, 로스가 존재하는 트랜스미션 라인에서의 어테니션 콘스탄트 알파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PG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요 PLG 이거 구해볼게요. PLG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타임 에버리지 파워 로스 per 유닛 랭스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의 모양은 실제 그 트랜스미션 라인이 어떻게 생긴 것과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기술될 수가 있죠. per 유닛 랭스니까 이 길이가 1입니다. 1. 이게 1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RLGC 값이 단위 길이당 값이었죠. 그래서 길이 곱해가지고 저항값, 뭐 인덕션스 값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길이가 하필이면 딱 1이니까 그냥 1 곱해주면은 그냥 RLGC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지워가지고 RLGC로 써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워 로스가 일어나는 부분, 인스탄테니스 파워는 인덕터와 캐패시터에서도 에너지가 저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타임 에버리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내면은 이 L과 C 얘네들은 에너지 소모하지 않죠. R과 G 레지스턴스와 컨덕턴스만 에너지 소모하죠. 그래서 얘네만 소모하고 타임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식이 잘 이해가 간다, 납득이 된다 하면은 그냥 이어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납득이 좀 안 간다 하면은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타임 에버리지 값이기 때문에 타임 에버리지 구하려면은 이렇게 이 PL의 인스탄테니스 값, 손실값을 구한 다음에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고 다시 그 주기로 나눠줘가지고 평균값 구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 이 PLGT를 구하려고 하면은 V와 I의 경우에도 인스탄테니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VG, IG 여기다가 2의 J-오메가-T, 2의 J-오메가-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해서 이렇게 인스탄테니스 값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과정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인스탄테니스 값으로 여기 딱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VGT, 전류가 이렇게 IGT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데서 전압 강화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소자 지나온 이런 부분들은 이 V 값이 VGT가 아니라 VG 플러스 델타 GT, 이게 좀 다르죠. 여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전류 배치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이제 이런 전류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전압 배치, 이 상태에서 R과 G에서 손실되고 있는 에너지
R과 G에서 손실되고 있는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로스 구해보면은, 자 일단 참고로 여기 저희가 단위 길이당 값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이 1m마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죠. 단위 길이당 값인 RLGC 값으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단위 길이당 전력, 여기 손실되고 있는 전력 손실 구하려고 하면은 길이를 델타 G로 놓습니다. 델타 G로 놓고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은 길이가 델타 G에서의 전력 손실이죠. 근데 전력 손실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애들이 더 세질 테니까 여기다 델타 G 곱하면은 더 값이 커지죠. 이런 값이 커지면은 손실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델타 G일 대로 이렇게 전력 손실 구한 다음에 델타 G로 딱 나눠주면은 단위 길이당 전력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모델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델타 G를 0으로 보내가지고 근사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분자 부분이 왜 이 델타 G에 해당하는 전력 손실인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인스탄테니어스 전력 손실은 그냥 I제곱 R이죠. 여기서는 그냥 I제곱 R이죠. 이 아래는 분명히 이 IGT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I제곱 R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IV 얘네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냥 이 I와 V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의 전력 손실은 I 곱하기, 여긴 다 I가 흐르죠. I 곱하기 VG 빼기 VG 더하기 델타 G,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의 전력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 곱하기 이 V 빼기 여기 있는 V 하면은 여기랑 여기 전위차에다가 I 곱한 거니까 이만큼의 전력 손실이 나오죠.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전력 손실은 이 전류는 몇이냐면은 I에서 이 I 빼면은 이 밑으로 흐르는 전류 이거 나오죠. 여기서 각각 어떻게 나눠질지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이 아래로 구하는 전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압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전위가 얼마큼 떨어지는지, 그 전위값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거.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전력 손실 식이 이렇게 되고, 델타 G로 나눠주면은 길이가 델타 G일 때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전력 손실값, 값이고, 근데 이거는 근사값이죠. 실제로 트랜스미션 라인이란 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델타 G라고 했을 때 이건 근사고, 델타 G를 0으로 보내주면은 정확한 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얘는 이제 그대로 오고, 이 부분이 마치 T는 그대로 두고 V를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G 부분이 뒤에 있고 이제 플러스 G가 없는 부분이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미분이 됩니다. 델타 G가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가지고 순서 바꿔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델타 G는 그냥 0으로 가니까 사라집니다. 이건 사라져서 그냥 VGT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위 길이당 순시 전력 손실,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로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9-31식과 9-33식 요거 두 개 이용하면은 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면은 수학적으로 구조가 이제 대칭적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직접 해볼 필요 없이 이 부분만 해볼게요. 이 부분만 해가지고 결론 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I는 V로 바꿔주고 R은 G로 바꿔주고 L은 C로 바꿔주면은 이것에 관한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만 해봤어요. 자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I제곱 R이고요. 그 다음에 L, I, DT분의 DI죠. 이게 변수가 두 개니까 멀티베리어블에서 델T분의 델T가 맞겠네요. 편미분 기호로 써주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고, I에다가 이거 대입해줍니다. I는 페이저에다가 2의 J-T 곱해서 리얼 파트 씌워준 거죠. V도 마찬가지 방식이고, 그래서 I에 이거 대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은 I, 이게 I인데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J 오메가 곱해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리얼 파트 밖에서가 아니라 리얼 파트 괄호 안에서는 여전히 복소 쓸 때니까 페이저처럼 다뤄가지고 J 오메가 곱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리얼 파트 풀어 쓰면은, 리얼 파트 풀어 쓰는 법 앞에서 했었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2의 J-T 그냥 간략하게 2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I이고, 리얼 파트 대신에 I2랑 자기 자신의 켤레 복수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리얼 파트가 되고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제곱 써주고 R 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2의 리얼 파트 I 더하기 I 스타 2 스타 반으로 나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거 제곱하면은 원래는 이제 4분의 1 생기고, 항도 두 개의 제곱이니까 항이 4개 나오죠. 항이 4개 나오는데 그 4개의 항에서 예를 들어서 I제곱, 2제곱 이런 항이랑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나오는 거 I 스타 제곱, 2 스타 제곱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리얼 파트의 2배가 됩니다. 리얼 파트의 2배이기 때문에 다시 리얼 파트 기호 써주고, 2배니까 이거 4분의 1이랑 곱해주면 2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앞에서 했었죠. 10-3.3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썼던 거 다시 좀 복구해주면은, 제대로 써주면은 I는 IG 의미에 썼으니까 IG의 제곱 써주시고, 2의 제곱도 2의 J-T 제곱이니까 2의 J-T죠. 그 다음 여기는 I랑 I 스타니까 곱해주면은 IG의 매그니튜드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2랑 2 스타 곱하면은 사라지죠. 1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뒷부분도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타임 에버리지 취하면은 이 부분 타임 에버리지 취하면은 0 나오죠. 따라서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임 에버리지 취하면은 얘는 사라지고요. 요것 때문에. 근데 얘는 살아남는데 그런데 얘는 허수입니다. 그래서 리얼 파트 할 때 그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이 L 들어간 부분은 타임 에버리지 하면은 파워가 없다, 전력 손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뒷부분도 해주면은 똑같습니다. I는 V로 바꾸고, 수학적 구조가 똑같으니까 I는 V로 바꾸고, I를 V로 바꾸면은 2분의 1 VG 매그니튜드 제곱이죠. 그리고 R은 G로 바꾸고, R은 G로 바꾸면은 G 이렇게 곱해지고요. L은 C로 바꾸고, 근데 어차피 L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단위 길이당 트랜스미션 라인의 전력 손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88 여기 적용을 하면은 여기 적용을 해요. 아까 9-87 이거 구했던 거 요거랑 요거죠. 여기다 2배 해주니까 이제 이거 사라지고 PL 요거 대입을 하면은 이 부분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G0 제곱 이것도 지워지고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여기도 지워지고 2R 제로분의 R 플러스 G G0 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다. 이게 바로 알파다. 그래서 이제 이게 9-90이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9-90이 요거다. 그래서 이제 이 9-90과 테이블 9-1을 이용합니다. 테이블 9-1은 뭐냐면은 요건데 Distributive Parameters of Parallel Plate Transmission Line이에요. 그러니까 General Transmission Line은 RLGC로 이렇게 기술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폭은 W고 간격은 D고 이 사이는 엡실론인 물질로 채워져 있고 얘네는 컨덕터일 때 RLGC 값이 각각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할 게 알파가 아니라 알파 D거든요. 알파 D. 그러면은 이 알파에는 알파 D와 알파 C 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알파 D만 찾으면은 이 D가 다이렉트릭 의미하니까 다이렉트릭에 의한 손실을 의미하는 G 부분 이 부분만 써야 됩니다. 이 R은 컨덕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딱 쓰면은 얘가 알파 D인 거죠. 얘가 알파 D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we have approximately예요. 정확한 게 아니라 근사적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로스가 매우 작은 그렇기 때문에 로우 로스를 적용합니다. 자,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에 로우 로스일 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9-54부터 9-60까지. 특징이 로우 로스일 때는 예를 들어 G0는 R0 더하기 JX0인데 R0가 이렇게 되고요. X0는 0입니다. X0가 0이니까 즉 X0가 0이니까 G0 자체가 R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G0 자체가 R0가 된다. 근사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 쓰면은 이 R0분의 1 G R0 매그니튜드의 제곱. 자, R0면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러면은 R0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요 식인 거죠. 애초에 아까 그 부분에서 아까 이 로우로스 부분에서 이미 알파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알파죠. 다이엘렉트릭에 관한 부분은 이 R 부분 제외한 이 부분 G 부분이고 그러면은 2분의 1 G 루트 C분의 L인데 루트 C분의 L이 여기는 R0죠. 루트 C분의 L R0 따라서 2분의 1 G R0 결국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여기서 방금 그 로우로스 상황 적용해야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파워 릴레이션 통해서 구한 이 9-90 이걸로 해도 되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G값이랑 R0 값 대입을 할게요. G값은 요거 대입하면 되고요. R0는 아까 로우 로스일 때 R0가 루트 C분의 L이었죠. 따라서 이 R0 대신에 루트 C분의 L 해서 이제 GLC 대입을 하면은 요거 가져오면은 2분의 1에 G는 시그마 D분의 W인데 이 그림에선 D인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 이게 B라고 되어 있죠. B. 그래서 이 부분 B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C분의 L 하면은 C가 엡실론 D분의 W L이 뷰 W분의 D 하면은 W 제곱분의 D 제곱 엡실론분의 뷰 이게 C분의 L이고요. 루트 취하면은 W분의 D 루트 엡실론분의 뷰 이렇게 되죠. D 다시 B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리하면은 B 사라지고 W도 사라지고 결국 2분의 시그마 루트 엡실론분의 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루트 엡실론분의 뷰 에타로 쓸 수 있죠. 이거 인트린직 임피던스. 그래서 엡실론이랑 뮤 그리고 시그마가 permittivity, permeability and conductivity respectively of the dielectric medium 다이렉트릭 미디엄에서의 값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시그마가 컨덕터의 그 컨덕티비티가 아니라 다이렉트릭이 컨덕티비티란 얘기죠. 엄밀하게 하면은 요거죠. 요거 오메가 엡실론 2 프라임 두 가지 로스 다 고려하면은 인 이퀘이션 10-106 여기서 이거 루트 엡실론 분의 뷰 이게 바로 에타 is the intrinsic impedance of the dielectric if the dielectric is lossless if the losses in the dielectric are represented by the imaginary part minus epsilon 2 prime over complex permittivity in equation 7-111 we may replace sigma by
오메가 엡실론 2 프라임 and write equation 10-106 alternatively as. 자, 방금 했던 얘기죠.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 두면은 이게 스태틱 상황에서의 컨덕티비티인지 아니면은 타임 베링, 즉 교류, H 상황에서 다이렉트릭의 오믹 로스와 댐핑 로스 둘 다 고려한 그런 컨덕티비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메가 엡실론 2 프라임으로 쓰면은 좀 더 명확한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이렉트릭이 로슬리 쓰면은 에타 값이 이렇게 루트 엡실론 분의 뮤인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이렉트릭이 로슬리스는 아니죠. 그래서 원래 로스면 이렇게 에타도 에타 C로 써주고 루트 엡실론 C분의 뮤 이렇게 컴플렉스 퍼미티비티가 들어가야지 로스이 다이렉트릭인데, 지금 이 식 자체는 루트 엡실론 분의 뮤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엡실론 분의 뮤 값이고, 그리고 이 루트 엡실론 분의 뮤는 로슬리스 다이렉트릭의 인트린식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타 C가 아니라 에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이어서 also from equation 9-90 아까 구했던 식이죠. and table 9-1 we have. 자, 이 식으로부터 알파 C도 구할 수 있죠. 알파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지워주고, 그러면은 이 R0분의 R이고요, 이 R0분의 R이고, 이 R0는 아까 루트 C분의 L이었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R0가 분모니까 역수 처리돼서 루트 L분의 C에다가 2분의 R, 그래서 RLC 테이블 9-1에 있는 거 RLC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에 R이면은 W 분의 2 루트 시그마 C 분의 파이 F 뮤 C. 자, 시그마 C는 컨덕터의 컨덕티비티고요, 여기는 시그마랑은 다르죠. 그리고 뮤 C도 컨덕터의 퍼미어빌리티인데 웬만해서는 일반적인 웨이브 가이드는 이 뮤 C 값이 그냥 뮤제로 값인 거 씁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L분의 C, 아까 루트 C분의 L이 요거였죠. 요거 루트 L분의 C면 역수니까 이거 역수 취하면은 이거 가져와서 역수 취하면은 이렇게 위치 바뀌고, 이렇게 위치 바뀌어서 곱해주면은 E 사라지고 W 사라지고 앞에 B분의 1 남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뮤 C는 컨덕터의 뮤고, 여기 있는 뮤는 다이렉트릭의 뮤인데, 웨이브 가이드의 컨덕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철처럼 강자동체 쓰지 않는 이상 뭐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이게 그냥 뮤제로 값이에요. 다이렉트릭 물질들도 거기다가 뮤제로 값이고, 따라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가지고 나머지 써주면은 엡실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나왔죠. Where sigma C is the conductivity of the metal plates, we note that for TM modes alpha D is independent of frequency and alpha C is proportional to root F. 자, 알파 D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와 무관한 어떤 상수값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 오메가가 들어가가지고 이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있어 보이는데, 애초에 이 엡실론 2 프라임이 얘가 댐핑 로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오메가 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오메가끼리 이렇게 상쇄시키면은 다시 이렇게 시그마만 남습니다. 그 얘기는 댐핑 로스가 있는 물질도 이 값의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크진 않다. 뭐 큰 물질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말고 그냥 이런 경우로 생각하면은 없어 보이죠. 반면에 알파 C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여기 F가 있고요. We note further that alpha D goes to 0 as sigma goes to 0 and that alpha C goes to 0 as sigma C goes to infinity as expected. 자, 시그마 다이렉트릭 물질의 컨덕티비티인데 이게 없다? 이게 0이다? 그러면 로슬리스거든요. 로슬리스면 당연히 알파 D가 0이죠. 다이렉트릭 부분에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로스가 없으면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죠. 이게 0이 되면은 0이 된다. 그리고 컨덕터 부분에 컨덕티비티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퍼펙트 컨덕터다. 퍼펙트 컨덕터면은 이게 이제 무한대니까 0이 나오죠. 예상한 대로. The attenuation constant to losses in the dielectric at frequencies above Fc can be found from equation 10-66 by substituting 엡실론 D는 엡실론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for 엡실론. We have. 자, 일단 TM 모드고요. attenuation constant 다이렉트릭에 의한 부분이랑 컨덕터에 의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렉트릭에 의한 부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TM 모드에서는 커러 프리퀀시보다 더 프리퀀시가 낮으면은 프로파게이션 되지 않죠. 따라서 프로파게이션 모드인 프리퀀시가 커러 프리퀀시보다 더 높을 때 그때를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10-66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66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 10-3 페럴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에서 처음에 이제 TM 모드 배우죠. 이 TM 모드에서 이렇게 페럴플레이트 이렇게 생겼고요. 이 페럴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이 다이렉트릭 부분에서 이런 식이 만족을 하죠. 이제 이 식은 10-7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만들어진 10-7에서 이제 이 부분 H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X, EY, EG 얘네 세 개가 아무 관련이 없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이제 EG에 대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EX, EY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EG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데, 이 페럴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X 디펜던스가 없죠. 이 폭이 무한히 넓다고 가정해서, 따라서 X 디펜던스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라플라시안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이 사이에서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서 성립하는 저
방정식의 경계 조건이 컨덕터 윗부분이랑 아랫부분, 여기서 이제 퍼펙트 컨덕터 가정했으니까 경계 조건이 있었고, 이 경계 조건과 이 방정식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었죠. 이때 H가 이제 이거였고요. B분의 N파이. 그래서 감마 구해보면은 방금 구한 그 H, B분의 N파이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감마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10-66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TM 모드에서 다이렉트릭과 컨덕터에 의한 어테뉴에이션 콘스탄트 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퍼펙트 컨덕터나 퍼펙트 다이렉트릭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얘는 퍼펙트 컨덕터일 때 가정하고 그 다이렉트릭 부분의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감마의 리얼 파트, 그렇게 해서 나온 이런 알파는 다이렉트릭 부분에서의 알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퍼펙트 다이렉트릭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엡실론에다가 이걸 딱 대입을 합니다. 이거 로시 미디어에서의 컴플렉스 퍼미티비티죠. 원래는 컴플렉스 퍼미티비티여서 엡실론 C 이렇게 썼었는데, 컨덕트와 혼동을 우려했는지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릭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D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이렉트릭이 퍼펙트 다이렉트릭이 아니라 로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컴플렉스 퍼미티비티죠.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엡실론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시그마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J가 분모로 가면 이렇게 플러스로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여기 딱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에서 마이너스 딱 빼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J로 딱 빼줘가지고 순서 바꿔줍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단 J 밖으로 빼서 순서 바꿔주고 루트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로 써주고 2분의 1승 붙여줄게요. J 나갔으니까 얘부터 써주면은 오메가 제곱 뮤에다가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요거 대입을 하는데 얘를 엡실론으로 묶어줄게요. 엡실론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1 플러스 J 오메가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J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은 이렇게 J가 분자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 대입해 줄게요. 딱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요거 그대로 오고요. 자, 그렇게 한 게 이제 요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결국에는 이 감마 중에서 실수 파트, 즉 알파가 몇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알파 D. 그래서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분리해야 되는데 식이 복잡해서 그냥은 하기 어렵고 바이노미얼 띠어럼 써가지고 좀 간단하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띠어럼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으로 딱 빼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거 전개합니다.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먼저 써줘요. 마이너스 B분의 M파이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전개한 거 써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하나 지워지고 엡실론 사라지죠. 그래서 J 오메가 뮤 시그마입니다. J 오메가 뮤 시그마 이렇게 해서 2분의 1승이죠. 대괄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로 딱 묶어줍니다. 공간상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앞에 J 써주고 이 대괄호 안을 얘로 딱 묶어줘요. 이걸로 딱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걸로 묶어주면은 1, 그 다음 빼기, 이제 이거 묶어준 게 분모로 가겠죠. 분의 J 오메가 뮤 시그마, 이 전체 2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따로 밖으로 빼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2분의 1승 말고 루트로 이렇게 써주고요. 루트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실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준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복잡하게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오고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분모에 써주지 말고 분자로 올리되 마이너스 1승으로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분자로 쓰되 괄호를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1승 딱 이렇게 정리한 게 이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노미얼 띠어럼 써줍니다.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써준 거죠. 두 번째 항까지만. 원래 쭉 있는데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항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정도, 혹은 더 자세하게 쓰려면 세 번째 항까지. 근데 지금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만 써줬어요. 자, 그런데 무작정 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항이 이만큼이 과연 1보다 훨씬 작은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만큼이 과연 1보다 훨씬 작을 것인가. 다시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모로 돼 있는 거 얘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분모부터 보겠습니다. 분모를 보면은 얘가 K제곱 빼기 H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감마 식에서 이 감마가 루트 H제곱 빼기 K제곱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식은 로슬리스 상황이어서 엡실론은 컴플렉스 퍼미티비티는 아니고 그냥 엡실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파게이션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이 감마 값이 순수하게 허수야겠죠. 따라서 이제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값이 얘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이 값이 얘보단 큽니다. 그러면은 얘가 과연 얘보다 얼마큼 클 것인가. 하필이면 얘가 딱 얘보다 막 0.000000001 이만큼 크지 않은 이상, 즉 예를 들어서 얘가 얘보다 한 2배 정도만 돼도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얘의 딱 절반만 남기 때문에 이제 이 분자랑 분모랑 비교할 때 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자랑 분모, 그냥 이 분자랑 이 부분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 이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가져가고, 일단 뮤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뮤 지워주고요. 그리고 오메가도 하나 지워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릭 부분의 컨덕티비티니까 매우 작겠죠. 그리고 엡실론도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큰 값은 아니지만 오메가 값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오메가랑 엡실론 곱한 게 이 시그마보다는 훨씬 크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띠어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 1보다 크기가 훨씬 작으니까 다시 이제 이걸로 보면은 이 2분의 1이 없어지면서 이 앞으로 쏙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자 여기는 2분의 1이 없어지면서 이 앞으로 딱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이 분모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equation 10-67 we see that equation 10-67은 요건데, 애초에 이런 식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b분의 n파이가 h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h 처음에 나온 게 h제곱이 감마제곱 더하기 k제곱이었는데, 감마제곱으로 정리하면은 h제곱 빼기 k제곱이 감마제곱이죠. 그런데 컬러 프리퀀시가 뭐였냐면은 이 감마가 0이어서, 즉 h제곱이랑 k제곱이랑 같을 때죠. 그리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h는 k일 때고 그때가 컷오프 프리퀀시고, h가 지금 b분의 n파이니까 b분의 n파이는 k는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인데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루트 뮤 엡실론이죠. 그리고 이 둘이 같을 때가 컷오프 프리퀀시니까 이 f가 이제 fc죠. fc 이렇게. 그래서 그냥 h 자체가 오메가 c 루트 뮤 엡실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쉽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 식 참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부분, 이 루트 부분에 적용해줍니다. 직접 대입해 볼게요. 루트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 빼기 b분의 n파이 대신에 오메가 c 루트 뮤 엡실론, 이거 제곱하면은 그냥 오메가 c의 제곱 뮤 엡실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1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c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팩터 밖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분의 오메가 c 대신에 f분의 fc라고 쓸 수도 있고요. with the above relation equation 10-109 becomes, 자 equation 10-109 이 감마 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근사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였는데, 방금 구한 요거 여기다 넣고 이 부분도 이거 제곱이죠 이제. 그래서 얘네 넣어가지고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감마 처음부터 쭉 써보면은 감마는 근사적으로 j 이렇게 있고, 요거 대신에 요거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루트 1 빼기 f분의 fc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승 있으니까 분모로 가겠죠. 분모. 이 옆에다가 이제 요거, 즉 이거의 제곱 써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이 옆에다가 오메가 제곱 뮤 엡실론 1 마이너스 f분의 fc 요거 제곱 분의 분자는 j 오메가 뮤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 정리해주면은 뮤 지워지고 오메가도 하나 지워지죠. 그 다음에 감마를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렇게 쓰는 게 목표예요. 알파긴 한데 이제 알파 d죠. 알파 d 플러스 j 베타. 그러면은 이 앞에 j가 있고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그 다음에 1 빼기 f분의 fc 전부 다 실수죠. 프리퀀시도 컬러 프리퀀시보다 더 클 테니까 얘도 양수 받고요. 그럼 여기는 j 있고 여기는 j 있으니까 이 베타에 관한 게 이 부분이겠죠. 1과 곱해지면서. 그리고 이 알파 d에 관한 게 이게 여기 있는 j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얘랑 같이 사라지죠. 따라서 이만큼에다가 이렇게 요거 곱해주면은,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주면은 오메가 이렇게 지워지고 엡실론도 루트 지워지죠. 따라서 오메가 이렇게 지워버리고 분자에 있는 엡실론 사라지고 여기는 루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f분의 fc 이것도 사라지고 분모가 루트로 바뀌겠죠. 루트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분자로 써주고 앞으로 보내서 간격 좀 조절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타가 있죠. 인트린직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이 루트 엡실론 분의 루트 뮤 이 부분 에타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에타로 바뀌죠. 그러면은 10-110 완성이 됐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 이 j 제외한 이만큼. 그래서 10-110과 10-111 잘 유도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베타를 보시면은 앞에 나왔던 10-38 이 식이랑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8이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k가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이니까 10-111과 똑같죠. 이건 어디냐면은 섹션 10-2 제너럴한 부분, 제너럴 웨이브 비헤이비얼스 얼롱 유니폼 가이딩 스트럭처, 여기에서 TM 배우고 그 다음 바로 TM 배우죠. TM. 그래서 TM 모드에서 이렇게 프리퀀시가 컬러 프리퀀시보다 더 클 때, 즉 프로파게이션 모드, 그 프로파게이션 모드에서 감마가 순수하게 제 베타가 되죠. 그때의 베타 식이에요. 참고로 T 웨이브일 때도 이런 식은 공통이니까 똑같고요. 그래서 10-38 식이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있을 때 그 감마의 베타 부분이랑 그 다음 로스가 없을 때 그 베타랑 똑같다는 얘기죠. Thus, alpha d for TM modes decreases when frequency increases. 자, alpha d 보시면은 프리퀀시가 증가하면은 1에서 빼주는 이 값이 작아지니까, 즉 빼주는 값이 작아지니까
분모가 커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알파 D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증가하면은 알파 D 값이 줄어든다. TM 모드에서는. 자, 이어서 To find the attenuation constant due to losses in the imperfectly conducting plates, we use equation 9-88 which was derived from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자, 9-88씩 다시 씁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 C. 컨덕터가 imperfectly conducting이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로스에 의한 attenuation constant. 다시 이제 9-88씩 요걸로 구합니다. 자, 그래서 9-88 요거 이용해가지고 알파 C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이 9-88 이용해서, 그러니까 TM 웨이브에서죠. 여기 TM 웨이브에서 9-88 이용해서 이 9-90 요거 유도했었죠. 그런데 이제 TM 모드에서는 이 9-90 여기에서 이 R에 관한 부분이 알파 C였고 이 G에 관한 부분이 알파 D였죠. 그래서 실제로 알파 D 같은 경우에는 ER0분의 G G0의 매그니튜드 제곱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근사화 시켜가지고 이제 요거 딱 알파 D 구했었고, 그 다음에 알파 C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여기 9-90에서 이 R에 관한 부분 요거 써서 구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9-88 이걸 딱 이용해가지고 알파 만든 게 알파 C라고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알파가 EPG분의 PLG죠. 여기서 그 PLG에 컨덕터에 관한 로스만 포함시켜서 그래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where PG is the time average power flowing through a cross section, say of width W, and PLG is the time average power lost in the two plates per unit length. 그래서 파워 로스는 다이렉트릭 부분도 있고 플레이트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9-88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이렉트릭 로스와 컨덕터 로스 둘 다 섞여 있어서 만들어진 식이었죠. 그게 이제 이 9-90이었고요. 요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PL에다가 그냥 컨덕터에 관한 로스만 넣는다, 그러면 알파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 the two plates per unit length, 그러니까 컨덕터 플레이트에 관한 로스 그것만 계산해서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알파 C가 나옵니다. 알파 D는 배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TM 웨이브 할 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10-3 섹션이 애초에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드니까 TM 웨이브건 이 TM 웨이브건 둘 다 이 9-90 요거 이용해가지고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에 맞는 이런 값들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TM 모드에서의 이 알파 C 값과 TM 모드에서의 알파 C 값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애초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9-1이 표 9-1이 패럴 플레이트이긴 한데 9단원 내용이죠. 9단원 내용은 TM 웨이브입니다. TM 웨이브. TM 웨이브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식들이에요. 그래서 TEM 웨이브일 때만 대입을 합니다. TM 웨이브일 때는 요거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TM 웨이브일 때는 이런 식을 이 9-90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9-90이죠.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식이었는데, 이 9-90은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에 적용할 수 있고, 이 9-88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유도한 식이기 때문에 뭐 웨이브 가이드건 뭐건 거의 모든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M 웨이브의 경우에는 여기, 즉 이거 바꿔가지고 여기에 대입할 이 RLGC 값 이런 애들을 이미 구했던 거고, TM 웨이브의 경우에는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 이 9-90을 쓰기보다는 애초에 더 유니버셜한 식인 이 9-88 쓰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9-88 이 식에서 PG와 PL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G부터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W로 둘 거고요. 이 사이 간격은 B라고 둘 거고요. 이 PG는 뭐냐면은 이미의 G 위치에서 파동이 지금 플러스 G 디렉션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파워도, 즉 에너지도 이렇게 플러스 G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의미는 이미의 G라는 위치에서 이 나머지로 전달되는, 즉 G라는 단면을 통과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그 파워의 타임 에버리지 값. 그럼 일단 이 값은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 하기 전에 PGT, 얘를 한 주기 동안에 뭐 T부터 T 플러스 T까지 혹은 0부터 T까지 상관없죠. D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다시 T분의 1로 나눈 이런 타임 에버리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GT, 얘는 포인팅 벡터를 이 면을 S라고 하면은 이 S라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분한 값이죠. 포인팅 벡터 식은 E 크로스 H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값을 적분한 다음에 평균 내지 않고 미리 타임 에버리지 값, 미리 평균을 낸 다음에 이렇게 적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PGT가 아니라 PG 자체를 이렇게 적분을 할 때 P의 그 에버리지 값 이렇게 적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PAV 얘가 2분의 1 리얼 파트 오브 E 크로스 H 스타죠. 물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너소이달, 즉 타임 하모닉 필드일 때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식을 쓰겠습니다. 얘는 날려버리고 요거 쓸 거고요. 자, 방금 여기 있는 E와 H는
얘는 인스탄테니어스 값이거든요. 순시값.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이거는 페이저 값이죠. 페이저 값.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S에 대해서 2분의 1 리얼 파트. 자, 이 페이저는 몇이냐면은 얘 책에서는 결과적으로 10-64와 10-65 쓴다고 되어 있는데 10-64가 얘고 10-65가 얘예요. 그런데 TM 웨이브에서는 이 벡터가 이제 이 Y 말고 이 G 컴포넌트도 있죠. 이 G 컴포넌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전체 다 넣어줄게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 벡터 성분들 가져갈게요. 10-63 요거 하나랑 10-65 요거 두 개. 얘네 쓸 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로지죠. 이 제로지. 이 제로지라는 의미는 얘가 3디멘셔널 벡터 페이저가 아니라 2디멘셔널 벡터 페이저란 얘기죠. 우리는 이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G 컴포넌트 먼저 써줄게요. AG 베이스 벡터 써주고 여기 이렇게 이 G를 써야 되거든요. 이 제로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G는 이 제로지에다가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감마지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면은 2G, YG 이런 페이지로 바뀌죠. 따라서 이제 2G 자리에다가 이거 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성분 Y 성분이죠. 얘도 플러스 AY 에다가 요거 딱 넣어주고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얘도 딱 넣어주고요. 이렇게 가로쳐줄게요. 이 벡터 페이저 이거 썼으니까 H 벡터 페이저 컨주게이트 써주면은 H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10-64 가져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X 성분이니까 AX에다가 요거 딱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감마지. 그런데 이제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일단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먼저 정리해줄게요. 자, AX는 이미 실수고 여기 오메가 엡실론 H 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J 앞에 마이너스 생기겠죠. J 앞에 마이너스 딱 생기고 그 다음에 AN 같은 경우에는 이 10-3 여기 TM 웨이브에서 처음 등장하죠. 이런 방정식 경계조건 맞춰서 풀었을 때 어떤 의미의 상수 요거죠. 요거 앰플리튜드 AN. 만약에 이 앰플리튜드 AN을 복소수라고 놓고 AN은 이렇게 AN의 크기에다가 2의 J파이 이런 식으로 폴라폼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 파이에 따라서 어떤 초기 위상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거 실수로 둔 것 같아요. 실수. 책에선 요거 그냥 리얼 넘버 실수로 뒀기 때문에 이게 그냥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간단하게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수수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에서는 실수, 리얼 넘버로 다뤘기 때문에 저희도 리얼 넘버로 다룰게요. 따라서 리얼 넘버라고 가정하고 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봤자 안 변하고 코사인 당연히 실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감마지에서 이 감마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기호 사라지면서 스타지 이렇게. 그럼 이제 가로도 지워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중괄호 묶인 거에다가 요거 크로스 곱하는데 앞에 거 먼저 해주면은 자, 앞에 거 보면은 자, AG 크로스 AX니까 AY죠. A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대로 와주고 그대로 오고 그 다음 요것도 그대로 딱 써주시고요. 자, 일단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이거 합쳐주면은 이렇게 뒤로 보내서 합쳐주면은 2의 마이너스 감마 스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묶이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 리얼 파트의 2배 되죠. 즉 2알파지죠. 2알파지.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은 이 J 빼면은 나머지 다 실수거든요. 그럼 리얼 파트 취하니까 실수에다가 J 하나 섞여 있으니까 이 전체가 허수가 되죠. 이미지너리 넘버. 그러면 리얼 파트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방향을 보면은 AY면은 이 패럴 플레이트에서 이 AY 방향이면은 이제 위쪽 방향이거나 아래쪽 방향인데 아마 평균 내지 않고 그냥 인스탄테니어스로 하면은 에너지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평균 내면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부분 지워버리고요. 애초에 이 부분 지워줄게요. 이런 이유로 책에서도 이 AY에 관한 6-65 요것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Y 크로스 AX 해주면은 마이너스 AG죠. 그리고 여기서도 2의 마이너스 감마지 2의 마이너스 감마 스타지 곱해지면은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이렇게 바뀌고요. 계산 끝났고 여기서 이제 감마가 있는데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죠. 그런데 H나 AN, 코사인, 뭐 오메가 엡실론 이런 애들 다 실수고 여기 J가 있기 때문에 리얼 파트 나오려고 하면은 이 알파에 관한 부분은 안 나옵니다. J에 관한 부분이 나오겠죠. 베타에 관한 부분이. 따라서 알파 미리 지워줄 거고요. 감마를 J 베타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JJ도 있으니까 사라지면서 그럼 마이너스 보가 총 3개죠.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총 4개입니다. 따라서 없애버리고 다 없앴고요. 나머지 써주면은 베타 오메가 엡실론 이렇게 있고 H분의 AN 코사인 B분의 M 파이 Y 이만큼은 이제 제곱이죠. 그리고 리얼 파트만 나왔으니까 이제 이 리얼 파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앞에 2분의 1 곱해지면은 S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S 벡터 여기 뒤에 이제 안 써줬는데 DS 벡터 써주고 이 DS 벡터는 뭐냐면은 이런 방향의 벡터죠. 내가 이렇게 플러스 G 디렉션으로 전파되는 파워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DS 벡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방향. 그러면 가로는 X고 높이는 Y니까
dx dy에 이렇게 ag 다 프로덕트, 그러면은 ag 다 프로덕트 되면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x 디펜던스 생각하기 전에 x는 요거 폭이 w니까 0부터 w 인테그랄로 써주면은 0부터 w고 높이는 0부터 b죠. 그런데 x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w 곱해주면 됩니다. dx 사라지고 그냥 w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y 디펜던스 없는 나머지 항들 밖으로 빼면은 2분의 w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베타 오메가 엡실론 h분의 an의 제곱,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0부터 b까지 요거 하면은 그냥 2분의 b 나오죠. 적분하면은 2분의 b.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h 바꿔줬기 때문에 h는 b분의 n파이, 저도 바꿔줄게요. 여기 h에다가 b분의 n파이 대입하면은 n파이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은 w 오메가 엡실론 b 하나 써주고 2n파이분의 anb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책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맨 마지막에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자 이렇게 구한 게 바로 pg가 된다. 맞게 나왔는지 비교하면은, 베타를 빼먹었네요. 베타, 여기 베타 있죠. 베타도 마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이 항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생략해서 써줬는데 생략을 안 해주고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구하는 게 이 2p 지분의 plg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pl도 이런 항 갖고 있고 분모에 있는 2pg도 이런 항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워집니다. 애초에 이 알파 c라는 게 나중에 답을 보면 알겠지만 알파 c 요거거든요. 알파 c 보면은 g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 g 위치가 어디든 간에 이 값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g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는 걸 이따가 계산을 다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엄밀하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pg 구했으니까 2배 해주면은 분모 완성이고, 그 다음에 The surface current densities on the upper and lower plates have the same magnitude. 자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10-3 초반에는 perfect dielectric, perfect conductor 이렇게 누구 했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perfect dielectric, perfect conductor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ttenuation constant 찾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가 거의 없는 상황 다루고 있죠. 즉 이 부분이 good conductor예요. perfect conductor는 아니더라도 good conductor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 도체 안쪽까지 전류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스킨 뎁스가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면 전류가 흐르고요. 사실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부피 전류긴 한데 거기다 표면에 몰려있는 거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모델링 하고자 표면 전류라고 두고요. 그리고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피스 위쪽 플레이트에 만약에 플러스 G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은 아래쪽 플레이트는 마이너스 G 방향으로 흐르고 두 전류는 같습니다. 이거는 9단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서피스 커런트는 위판 아래판 둘 다 그 매그니튜드는 똑같고요. 세임 매그니튜드. 자 일단 표면 전류 몇인지 구해보면은 어떤 걸로 구하냐면 요거 보니까 경계 조건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럴 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얼 플레이트 y는 0일 때 로얼 플레이트에 흐르는 이런 표면 전류, 이런 surface current density 구한 거니까 이 아래쪽 면이죠. 아래쪽 면이면 이제 1번 매질은 다이렉트릭이고 2번 매질은 이렇게 컨덕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y는 0이었죠. 위치가. 이걸 좀 더 위로 올려줄게요. y는 0이 되도록. 그러면은 1번과 2번 이 경계에 대해서 이 경계 조건 제일 위에 있는 거 써주면은 퍼펙트 컨덕터에 가까운 굿 컨덕터이기 때문에 매질 2에서는 H2가 없습니다. 매질 1에서는 X 성분 하나 있죠. 이 10-64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HX H0X가 아니라 HX라고 해줄게요. H0X 말고 HX. 왜냐면 저희는 2의 마이너스 2알파지 요거 생략 안 시키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AM2면은 2에서 밖으로 나가는 노멀 벡터니까 AY죠 AY. 그래서 AY에다가 AX 크로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AG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HX.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JS가 됩니다. JS를 봤더니 이렇게 G 성분만 있죠. G 성분. 따라서 JS가 마이너스 HX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책에서는 양변에 2의 마이너스 감마지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좌변 우변 둘 다 이거 생략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로라는 게 붙죠. 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표면 전류가 G 성분만 있다. 여기 JSG라고 써줘야겠네요. G 성분이니까 JSG. 그래서 JSG의 그 매그니튜드가 HX 매그니튜드랑 똑같죠. 근데 이제 HX의 Y는 0에서의 매그니튜드. 자 이 값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H에다가 B분의 N파이 대입하고 매그니튜드 치워주면 됩니다. Y는 0 대입하고 Y 0 대입하면은 여기 Y 0 대입하면은 코사인 0이니까 1 되죠. 이거 1.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H0X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감마지 곱하면은 얘가 HX죠. 자 일단 H에다가 B분의 N파이 대입하면은 N파이분의 J 오메가 엡실론 B 이렇게 되고 AN이고 Y는 0 대입하면은 이거 사라지죠.
2의 마이너스 감마제 써주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취하면은 J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매그니튜드가 된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똑같죠. 2의 마이너스 감마제 이거 빼고는 똑같죠.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분자에 있는 PL 구해보면은 The total power loss per unit length in two plates of with W is 자 일단 two plates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 처리해줬고요. 위판 아래판 저희 지금 이 PL이 컨덕터의 로스인데 폭이 W인 컨덕터의 단위 길이당 로스인데 컨덕터가 위판 아래판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두 배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오랜만에 RS는 뭐냐면은 GS가 surface impedance예요. 9-25에 나왔던 식인데 GS가 surface impedance인데 RS니까 surface resistance겠죠. GS의 리얼 파트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타임 에버리지 시간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붙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바로 이해하시는 분은 넘어가도 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PL은 컨덕터인데 이제 표면이죠. 표면 다이렉트릭과 맞붙어 있는 접하고 있는 그 표면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실되는 오믹 로스거든요. 자 오믹 로스에 관해서 가장 기초식이 있습니다. 이 5-5를 보시면은 Power Dissipation and Joule's로인데 여기 줄수로 여기 이제 줄수로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에 들어가 있는 이 E.J가 Power Density 그러니까 전류가 흐름으로써 저항에 열이 생기는데 1초당 얼마큼의 열 에너지가 생기는가. 그래서 1초당이니까 파워고요. 파워 단위 와트고 그리고 이제 이거 부피 적분해주면은 와트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덴서티예요. 덴서티. 그래서 얘는 단위 부피당 파워 단위 부피당 열로 손실되는 파워죠. 그래서 이제 E.J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피에 적분하면은 그 부피에서의 1초당 소모되는 에너지 즉 와트가 나옵니다. 혹은 이제 이 J가 시그마 2이기 때문에 E.J 대신에 시그마 2 매그니튜드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기본식은 이 5-54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에 대해서 E.J dV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컨덕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표면이거든요. 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위판이 있으면은 두께가 좀 두껍다고 가정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이 빨간 색깔 부분이에요. 빨간 색깔 부분. 그래서 이제 뭔가 부피 적분이랑 그 다음에 커런트 데서티 일반 커런트 데서티보다는 surface current density 씁니다. 원래였다면은 이 PL is the time average power loss in the two plates per unit length 단위 길이당 per unit length니까 뭐 예를 들어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1m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럼 이제 빨간 색깔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판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부피가 아니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 해줍니다. 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식을 좀 바꿔가지고 면에 대해서 이게 S죠. 이게 S 하나만 한 다음에 두 배 해줄게요. 두 배 해주고 S에 대해서 자 이 E는 이 다이렉트릭이 아니라 컨덕터에서의 이 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딱 이렇게 표면 따라서 흐르는 표면 전류이기 때문에 얘도 이 벡터의 탄젠셜 성분 써줍니다. 어차피 탄젠셜 성분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도 J가 아니라 JS 그 다음에 DS 그 다음 DS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원하는 길이만큼 그 다음에 원하는 폭만큼 폭은 W죠. W 그래서 DS 대신에 DX, DG 이렇게 바꿔주고요. 인테그랄 두 개 생겼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X는 0부터 W까지 그 다음에 G는 몇부터 몇까지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PL 같은 경우에는 per unit length거든요. per unit length면은 단위 길이당이니까 그러면은 1m에 관해서 접근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임의의 G 위치에 대해서 아까 이 P 지도 분모도 임의의 G 위치에 대해서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G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은 G부터 G 플러스 1까지 하면 되나?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9-818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식 처음 나왔던 건데 여기서 PL이 파워 로스 per unit length인데 실제로 1m에 관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트랜스미션 라인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위치에서 G는 G라는 이런 위치에서 어떤 델타 G 동안에 구한 다음에 이 델타 G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PL 딱 구한 다음에 델타 G로 나눠주고 리미트 델타 G를 0으로 딱 보냈을 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이 PL은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이 델타 G만큼의 이만큼의 PL이죠. 그래서 1m에 관한 게 아니라 1m에 관한 거면은 이걸 이제 1m라고 딱 하면은 이 1m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게 다 고려가 되는데 실제로 1m가 아니라 델타 G에 대해서 이 PL을 딱 구한 다음에 이제 델타 G로 딱 나눠가지고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PL 단위가 얘가 단위도 와트 퍼 미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델타 G로 나눈 다음에 델타 G를 0으로 딱 보내기 때문에 G부터 G 플러스 1이 아니라 G부터 G 플러스 델타 G고요. 다시 델타 G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델타 G 0으로 보내면은 적분 기권했는데 다시 미분한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애초에 적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G에 대해서는 적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트가 두 개니까 두 배 해주시고요. 자 물론 저희 아직 타임 에버리지가 안 구했어요. 타임 에버리지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ET도 그렇고 JS도 그렇고 인스탄테니우스예요. 인스탄테니우스인데 평균 딱 내면은 저 이 과정 많이 썼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리얼 파트 ET 닷 JS 컨주게이트 이때 ET와 JS는
페이저고요. 얘네는 인스탄테니어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제 요식 자체가 PLGT였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평균이 되는 거니까 PLG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0부터 W까지 X에 관해서 적분해주고 판 두 개니까 2배 해주고. 자, 이제 그러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적분 X에 대한 디펜던스 ET, JS 아직 안 봐도 X에 대한 디펜던스 아예 없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왜냐면 W가 무한히 넓다고 가정해서 좀 간단하게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디펜던스 없기 때문에 그냥 W 곱해주면 됩니다. 적분하는 대신 W 딱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이용할 거냐면은 이 서피스 임피던스 요거 정의 이용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 JS 이 매그니튜드를 딱 구했기 때문에 ET를 없애줄게요. 이 9-25씩 이용해서. 그러면 ET는 GS 곱하기 JS죠. ET가 GS 곱하기 JS. 따라서 이제 이 T 벡터는 GS 곱하기 JS 벡터. 그래서 이제 이거 대입해줍니다. 그러면은 ET 자리에 바로 넣어줄게요. 이거 얘를 딱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배 W 2분의 1 리얼 파트 한 다음에 GS도 리얼 파트 더하기 JXS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이제 JS 같은 방향이고 켤레 복소수니까 JS의 크기 나오죠. JS의 크기 제곱 이렇게. 그리고 리얼 파트니까 결국엔 RS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W 2분의 1 RS JS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물론 책에서는 JS 중에서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JS 대신에 이렇게 JS 제로라고 썼죠. 자, 여기 JS에 2의 마이너스 감마지가 있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감마 스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곱해지니까 2의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감마 스타지 이렇게 돼서 2의 마이너스 2 알파지 이렇게 되죠. 얘는 실수니까 잘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 감마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제외하고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러면 JS에다가 요거 대입해 줄게요. 지금 매그니튜드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이거 매그니튜드 하면은 2의 마이너스 알파지 2의 마이너스 J 베타지 에서 2의 J 세타 이런 형태는 매그니튜드 취하면 무조건 이거 1이거든요. 이거 매그니튜드 취하면 1이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1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크기가 됩니다. 매그니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의 마이너스 알파지 뭐 이거였는데 저는 여기서 이미 이거 써줬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 이제 이게 포함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밖에 썼으면은 여기는 JS 제로라고 써줘야 됩니다. JS 제로. 그리고 JS 제로가 뭐였냐면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대입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W, RS, N5분의 오메가 엡실론 P, AN 요거의 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알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PG와 PLG 대입해주고 2배 해주면은 알파C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C가 2 PG 분의 PLG 대입해보면 2에다가 PG는 아까 저희 어디서 구했냐면은 요거죠, 요거 딱 써주고 PLG 요거 딱 써주고 그럼 정리하면은 W 사라지고요. M파이 사라지고 AN 사라지고 B도 사라지죠. 책에서는 미리 생략했었던 2의 마이너스 알파지 얘도 사라지고요. 정리하면은 여기 아직 루트 안에 2분의 1 살아있으니까 4분의 1 되고 2 곱해지면 2분의 1이죠. 분모에는 2분의 1이니까 분자로 올라와서 딱 2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엡실론 제곱이 있는데 여기 오메가 엡실론 지워지죠. 그래서 제곱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그러면은 2 곱하기 P 베타분의 RS 오메가 엡실론 이렇게 되나요? 네, 맞게 나왔죠. 자, 여기는 베타에다가는 앞에서 구했던 여기 위에 구했었죠. 요거 10-111 넣어주시고요. 자, 직접 넣어볼게요. 베타 대신에 요거 딱 넣으면은 베타 지워버리고 딱 넣으면은 오메가 지워지고 엡실론 분모에 있는 거 사라지고 분자 루트로 바뀌죠. 그러면은 루트 미분의 루트 엡실론이니까 에타분의 1이죠. 에타분의 1 인트린식 임피던스 에타분의 1로 바꿔주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맞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26P 이용해가지고 RS도 딱 이렇게 구해줍니다. 9-26P 잠깐 가보면은 아까 썼었던 9-25 요거 여기 위에 있고요. 9-26A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리면은 9-26P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온 식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GS가 JS분의 ET로 딱 정의가 되는데 지금 이 섹션이 9-2.1 로스 패럴 플레이트 트랜스미션 라인이어서 여기 JSU는 JS 어퍼 플레이트의 JS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벡터, H 벡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이 지축 따라서 이렇게 있고 TEM 웨이브라고 하면은 E 벡터는 이렇게 Y 방향만 H 벡터는 X 방향만 있는데 로스가 있을 때는 미세하게 이렇게 지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에서는 이런 성분도 미세하게 있어요. 얘가 바로 이 판과 나란한 탄젠셜 성분이죠. 이게 이제 ET죠, ET. 그래서 ET 자리에다가 EG 대입하고 경계조건 이용하면은 JSU가 HX고 그런데 이제 HX분의 EG 이게 바로
인트린직 임피던스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냐면은 다이렉트릭 부분이 아니라 컨덕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HX분의 EG, 이거면은 원래는 이제 인트린직 임피던스인데 컨덕터에서니까 에타 C로 표현하고, when eta C is the intrinsic impedance of the plate conductor. 따라서 플레이트 컨덕터에서고요. 플레이트 컨덕터의 경우에는 굿 컨덕터죠. 굿 컨덕터의 경우에는 8-54식, 이 8-54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8-54도 잠깐 가볼게요. 네, 8-54는 8-3 플레인 웨이브스 인 로시 미디어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로우 로스 다이렉트릭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 더 내리면은 굿 컨덕터, 지금 이제 플레이트는 굿 컨덕터죠. 여기서 에타 C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8-54 이거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surface impedance GS가 에타 C와 같기 때문에 8-54 적용하면은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9-26P죠. 9-26P 요거고, 이걸로부터 리얼 파트 취하면은 RS가 바로 딱 요게 되죠. 요거. 그래서 이제 이 RS 위치에다가 이 값 마저 넣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F인데 여기는 FC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항이 추가된 거 보니까 넣고 끝난 게 아니라 넣은 다음에 루트 FC분의 FC 딱 곱해줘가지고 FC 딱 넣어버리고 F 빼버리면은 이렇게 FC고 FC분의 F 이렇게 바뀌는데, 분모로 보내주면 역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0-117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은 다 파라미터 값들이니까 넣어주면은 알파3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파3가 F,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sketch of the normalized alpha C is shown in figure 10-9 which reveals the existence of a minimum. 자, 그림 10-9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보시면 T 웨이브도 미리 그려놨는데 저희 지금 방금 한 거는 TM 웨이브죠. TM 웨이브의 경우에는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알파 C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normalized alpha C거든요. normalized alpha C라는 의미는 이런 복잡한 부분 제외하고 그냥 프리퀀시에 관한 경향성 보기 위해서 이 부분만 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쓰려면은 알파 C를 딱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알파 C를 뭔가 이걸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은 딱 이제 요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미니멈 값이 존재한다. The existence of a minimum. 자, 여기서 TM 모드가 끝났고요. 약간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되니까 차근차근 잘 해보시고요. 자, 이제 T 모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ubsection 10-3.2 we noted that the expression for the propagation constant for T waves between parallel plates is the same as that for TM waves. 자, TM 웨이브나 T 웨이브나 이 propagation constant 값만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subsection 10-3.2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식 10-85 밑에 부분. The propagation constant gamma in equation 10-84 여기 gamma 있죠. is the same as that for TM waves given in equation 10-66. 10-66에 나와 있는 얘랑 똑같다. 자, 사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냥 언급이 된 거고, 실제로 이 gamma가 같은 거는 이 부분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10-2.3 T 웨이브 10-2면은 제너럴 비헤이비얼 그 부분이죠. 웨이브 가이드 뭐든지 간에 유니폼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가 유니폼 웨이브 가이드면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TM 웨이브는 이렇고 그게 이제 10-2.2에 있고 T 웨이브는 이렇다. 그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즉 T 웨이브에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모드일 때 그때 consequently the formulas for 베이라, 람다, G, UP and UG 얘네가 다 똑같다. T 웨이브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TM 웨이브랑 T 웨이브랑 똑같다. 아마 아실 테지만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propagation constant 감마가 T 웨이브나 TM 웨이브나 똑같다. It follows that the formulas for alpha D in equation 10-110 hold for T modes as well. 그래서 이 감마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TM 모드일 때 이 알파 D를 이 감마 가지고 의도했었죠. 그런데 이 감마가 같다 보니까 T 모드에서의 이 알파 D도 똑같습니다. 10-110이랑 똑같다. 즉 여기는 알파 D랑 T 웨이브, TM 웨이브 공통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알파 D 구하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in order to determine the attenuation constant alpha C due to losses in the imperfectly conducting plates, we again apply equation 10-112. 자, 알파 D는 똑같고 이번에는 알파 C 구해보면은 마찬가지로 10-112 요식 이용합니다. Of course, the field expression in equation 10-83, 84 and 85 for T modes must now be used. 자, 앞에 TM 모드일 때는 이제 이런 식 썼었는데 지금 T 모드에서는 10-83, 84, 85 이런 식들 써야겠죠. 얘네는 subsection 10-3.2에 있는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에서의 그 T 모드일 때 식들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PG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비슷하죠. 자, 저희 TM 모드일 때 이 PG 구했던 이 과정 똑같이 합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러면 바로 인테그랄 S 2분의 1 리얼 파트. 자, 이 벡터는 이번에는 요거 3개 쓰면 되죠. 보기 편하게 가져올게요. 자, 일단 이 벡터 성분 이거 하나니까 AX에다가 요거 딱 곱해주시고요. 자, 얘네도 지금 0, 0, 0니까 이렇게 E0 페이저 크로스 H0 페이저 스타
리얼 파트 2분의 1 이렇게 할 게 아니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이거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TM 웨이브를 때 해봐서 알죠? 이거 안 곱하고, 즉 얘네로 안 하고 이렇게 제로 이런 애들로 해도 된다.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생략된 애들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식 말고 얘로 해볼게요. 이거 그래서 이제 2의 마이너스 감마지 얘도 생략, 요거 대신에 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로 붙인 애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로 벡터는 그냥 요거 하나고요. 요거 그냥 여기다가 AX만 붙인 거, 그 다음에 요거 크로스, 자 H 벡터 얘부터 써주면은 AY에다가 이거 딱 붙여주고요. 더하기 AG에다가 이거 딱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스타 해주시고요. 대괄호 닫고, 얘는 상관없는 거니까 좀 밑으로 보낼게요. 자 그래서 E 크로스 H 하는데 어차피 이제 리얼 파트 나와야 되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게 없어지는지 아시겠죠? 이 책에서도 E0X랑 H0Y 얘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H0G 얘랑 딱 곱했을 때 리얼 파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이매지너리 파트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확인해보면은, 자 여기 오메가, 뮤, H, BN, 사인 전부 다 실수죠. J만 허수, J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G 부분 얘 보면은 실수예요. 따라서 실수에다가 J가 곱해지면서 허수가 되죠. 따라서 리얼 파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PAV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마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걸로 쓰면은 결국 알파 부분은 이 전체랑 곱해지면서 이제 허수 파트가 돼서 밖으로 안 나오죠. 결국에는 J 베타 부분만 남습니다. 따라서 감마 부분 J 베타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써주면은 S 2분의 1 리얼 파트 AX 크로스 AY니까 AG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 스타부터 풀어줄게요. 스타 풀어주면은 지금 AY 뭐 H 베타 BN 사인 전부 다 실수니까 스타 없어지면서 J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스타 지워주고 J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자 그 다음 AX AY 하면은 크로스 곱 하면은 AG 나오고, 그 다음 JJ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나오죠. 나머지 써주면은 일단 분모에 H제곱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뮤, 베타, BN의 제곱, 사인 제곱 B분의 M파이 Y, 이걸 이제 뭐에 대해서 적분하냐면은 DS죠. DS면은 DX와 DY, DX와 DY,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W까지인데 폭이니까, 그런데 이제 X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W 곱해주는 셈이 되고요. DX 지워주고 그냥 싱글 인테그랄에다가 W가 되고, 그 다음 Y 디펜던스도 이 사인 제곱밖에 없죠. 사인 제곱 0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그냥 2분의 B죠. 2분의 B. 따라서 최종적으로 4분의 뭐 B, W, 그리고 이제 이미 리얼 파트만 남았으니까 그대로 밖으로 나와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 그리고 이 AG는 사라져야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냥 DS가 아니라 DS 벡터니까 DS AG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다 프로덕트가 있겠죠.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AG.AG 해서 AG 사라지고 AG 지워주고, 그러면 딱 이렇게 남습니다. 같은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0-118과 같은지, W 오메가 있고 뮤 베타 B 다 있죠. BN제곱 있고, 자 H에다가 B분의 M파이 대입해주면은 H는 B분의 M파이니까 H 역수의 제곱은 M파이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제곱 대신에 이렇게 딱 해주고, 여기는 4 안으로 집어넣어서 2로 바꿔주고, 그 다음 BN도 제곱이니까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순서 이 B만 여기로 딱 보내주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18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PLG, 얘도 아까 했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탄테니스 구하려고 하면은 인스탄테니스 하면 되는데, 타임 에버리지 저희는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리얼 파트 GS, J, J스타 얘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2의 마이너스 2 알파지 얘는 우리 제외하고 할 거니까 이거 제외하면은 이런 부분의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얘랑 똑같죠. 자 그 다음 경계조건 이용해서 JS 구하기 위해서 이 그림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Y는 0일 때 이 H 이용해서 JS 구해보면은 이 첫 번째 식 이용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AN2 AY고요. 이거 AY고, 자 그 다음 매질 1에서는 H1 이거 대입해주면 되고요. H2는 구컨덕터 내부니까 얘는 없습니다. 이건 사라지고, 자 그런데 H1은 아까 TM 웨이브와 다르게 이번에 T 웨이브에서는 이렇게 항이 두 개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딱 보면은, 자 지금 얘가 AY이기 때문에 이 AY 성분 크로스 곱하면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이 두 개긴 한데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H1에다가 AG 곱해서 딱 넣어주면은 이게 AG 에다가 요거 딱 곱해주면은 AY 크로스 AG니까 AX죠. AX. 그래서 AX에다가 H0G. 자 그 다음에 그냥 Y가 아니라 Y는 0이죠. 경계에서니까 이 Y가 0.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이제 바로 JS죠. JS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다 0 넣으면은 그냥 BN이죠. BN. 물론 그냥 JS가 아니라 이렇게 제로 붙인 거기 때문에, 즉 2의 마이너스 값마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JS가 아니라 JS 제로, 이렇게 JS 제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W 곱하기 2분의 1 RS J0S, J0S의 크기는 그냥 BN. 그래서 이렇게 BN의 제곱 하면은 2랑 2분의 1 사라지고 그냥 W BN 제곱 RS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구한 거 알파 C 식에 딱 넣어주면은 2 곱하기 PG 여기다 2배 해가지고 분모에 넣고 PL 넣어주면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2 PG니까 이제 요거 넣어줄게요. 요거 딱 넣어주고 분자에는 요거, 그러면 W 지워지고 BN도 지워지고 여기 괄호 안에 2분의 1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4분의 1인데 2랑 곱해져가지고 2분의 1이고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죠. 따라서 이렇게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 RS 이렇게 있고 아까 2는 빠졌고 n파이분의 b의 제곱 역수치하면 b분의 n파이죠. b분의 n파이 요거 제곱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거 4개 오메가 뮤 베타 b 오메가 뮤 베타 b 똑같이 써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가지 값들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프리퀀시에 대한 디펜던스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RS는 왜 그대로 냅두는지 모르겠어요. RS에도 분명히 이렇게 프리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프리퀀시 디펜던스 알려면은 이 RS도 이거 대입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 일단은 얘를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랑 RS 얘는 그대로 두고요. 2RS 두고 b분의 n파이면은 이 자체로 h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의 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34 요식 써가지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c의 제곱 뮤 엡실론 이렇게 되고 분모에 오메가 뮤 베타에다가 요 10-111 대입해주고요. 이거 딱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는 그냥 써줍니다. 맨 앞에 써줄게요. 이렇게 써줬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c 제곱이랑 좀 정리가 되면서 f 제곱분의 fc의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f 제곱분의 fc의 제곱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 f 제곱분의 fc의 제곱 그리고 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엡실론이랑 엡실론 정리해주면은 분모에 있는 루트 엡실론 사라지고 분자 루트 엡실론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타분의 1이죠. 따라서 분모에 에타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fc 제곱 붙여주고 f 제곱 데려오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 c의 마지막 형태에 도달했는데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RS에도 이거 10-116 대입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대로 둔 게 왜 그대로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은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은 알게 된 시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둘 다. 자, 일단 알파 c도 이렇게 좀 가져가가지고 과연 이런 그래프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이 문장 읽어볼게요. Normalized alpha c curve based on equation 10-120 요거 120 is also sketched in figure 10.9. Unlike alpha c for Tm modes, alpha c for T modes does not have a minimum but decreases monotonically as f increases. 자, f가 증가하면은 일단 이 부분 보죠. f가 증가하면은 분모가 증가하니까 이제 이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1에서 빼주는 값이 작아지니까 분모 자체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f 제곱이 있죠. 그리고 RS에 루트 f 있으니까 루트 하나 제거해주면은 이게 이제 f의 2분의 3승인데 f가 증가하면은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니까 알파 c는 모노토니칼리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RS 남겨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프리퀀시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형태 띄고요. 물론 이제 얘는 프리퀀시조차도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M 모드처럼 이렇게 최저점 이런 건 안 나오죠. 만약에 RS까지 이거 바꾼다고 하면은 RS 대신에 이 10-116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T 모드일 때인데 TM 모드일 때랑 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17 얘가 TM 모드일 때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루트 부분 이 부분 지워버리고 똑같으니까 좀 지워버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F였는데 F3로 만들어졌죠. 여기다가도 F3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루트 FC분의 FC 곱해준 다음에 여기는 F 내보내고 FC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똑같으니까 날려주고 에타 똑같고요. B도 똑같고 E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모로 내리면 이렇게 바뀌죠. 얘도 똑같고 차이점이 여기에다가 F제곱분의 FC의 제곱 요것만 곱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T 웨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드 가능할 것 같고요. TM 웨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요것만 남았다고 하면은 T 웨이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F분의 FC의 제곱
F분의 FC의 제곱은 F3를 이제 분모로 내리면은 이렇게 F 나누기 FC의 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FC분의 F, F가 뭔가 이제 노멀라이즈드 된 형태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F 나누기 FC 이 자체를 그냥 뭐 X라고 하면은 TM 웨이브의 알파 C에다가 T 웨이브의 경우에는 X 제곱분의 1을 딱 곱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분의 1 그래프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주저앉은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형태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기쁘게도 10-3 패럴 플레이트 웨이브 가이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4 렉탱귤러 웨이브 가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